아까 3이면 3분의 1 때려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행렬 보기 전에 수학통을 좀 먼저 마무리하려고 해. 어디부터냐면 193쪽부터 보겠습니다. 풀어왔어? 지현아 잘 풀어왔냐? 응? 세준이 수학통 채워왔냐? 네. 392번. 그 위에 문제는 안 풀어도 될 것 같고, 얘는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 아이디어. 뭐냐면 문제에서 원의 둘레를 10등분하는 원위의 점 10개가 있는데 10개의 점 중에서 어서오세요. 10개의 점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그리고 그중 서로 다른 두 선분을 다시 선택해. 그때 선분의 교점이 원의 내부에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두 개의 점을 선택하는 순간 선분이 하나 만들어지지. 맞아? 그럼 교점이 지금 원 내부에 존재하도록 다른 선분을 선택하려면 또 다른 선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지? 그래야만 여기 가운데 이렇게 교점이 원 내부에 이렇게 존재하는 모습이 만들어지죠. 맞습니까? 여기서 무슨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되냐면 점 4개가 선택될 때마다 이런 점 하나가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즉 얘네 넷을 이어주는 이런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을 때 이 녀석을 사각형의 대각선 교점이다 라고 인식하면 사각형 하나가 결정될 때마다 점 하나가 결정되는 거 맞지? 맞아? 다시 사각형 한 개당 문제에서 원하는 점 한 개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되나? 이거 떠올릴 수 있을까? 떠올리지 못한 친구들은 이제부터는 그냥 기본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떠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 이 문제는 그냥 10개 점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4개 골라주면 얘가 답이야. 그냥 10 컨비네이션 4. 그래서 그냥 210까지다 라고 나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까? 숙제 안 했어? 아가씨? 왜 그래? 응? 요새 해이해졌나요? 페이지 넘겨서 393번은 볼 필요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네. 맞아? 이거 그냥 여사건 맞지? 여사건으로 풀면 되냐?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색칠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포함하는 애들을 빼주면 될 것 같아? 네. 맞아 아니요? 그래서 그냥 전체 평행의 사변형 개수에서 걔네들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거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1번, 오른쪽에 있는 걸 1번이라고 했을 때 1번 또는 2번을 포함하는 케이스를 빼주시면 되고, 그럼 얘네 둘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사건을 작성했더니 여사건이 곧 합사건 된 상황 맞지? 맞아? 합사건 된 상황이니까 1번 포함하는 케이스, 2번 포함하는 케이스, 그 다음 둘 다 포함하는 케이스를 한번 빼주셔서 여사건을 만들어준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요거 전체 평행사변형 개수는 이제 평행선 선택하는 거, 이제 세로 방향 평행선, 가로 방향 평행선 중에 2개씩 선택해 주시고 뽑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얘를 포함하는 거는 이제 그 색깔 칠해진 영역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평행선, 오른쪽에 있는 평행선, 위쪽에 있는 평행선, 아래쪽에 있는 평행선 이런 식으로 골라주면 되지. 맞아? 어렵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 고생해서 비슷한 상황도 다뤘으니까 잘 했을 것 같고요. 답은 뭐 잘 계산했을 거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되냐 지원아? 다음 394번은 안 되는 친구 없을 것 같아. 기본 상황.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함수의 개수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교육 과정에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 2번을 왜 몰라 미치겠네. 기본 상황 아니에요? 아저씨 삼각형의 개수잖아. 점이 총 몇 개 있어? 12개 있잖아. 12개 중에 3개 뽑아줄 때마다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 중에 일직선에 놓여있는 것들만 제외해주면 되잖아. 지금 빗변에 몇 개 있어? 점이 6개 있으니까 6개 중에 3개 뽑는 케이스 제외시켜주고, 그 다음에 세로 방향 여기 높이에 몇 개 있어?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 3개 뽑는 케이스 다 제외시키고, 삼각형이니까 뭐 하나 포함시킬 필요도 없잖아. 그 다음에 여기 밑변에 5개 점 있으니까 또 5개 중에 3개 뽑은 거 다 제외시켜주면 되잖아요. 도대체 어디가 어렵습니까? 다음 이제 함수의 개수 문제들 좀 볼 건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까요? 응? 95가 안 돼? 일단 395번에 96번. 알았어. fx1이 fx2랑 같으면 x1과 x2와 같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무슨 명제야? 1대1 1대1 조건이라고 읽어주면 되냐? 어서 오세요. 왜 늦어 도대체? 빨리 앉아. 1대1 함수 맞습니까? y 값이 같으면 x 값이 같다라는 건데 보통 이 녀석의 대우 명제로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한글말로 읽을 땐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 서로 다른 x가 서로 다른 y에 대응된다 라는 조건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네, 이 문제에선 지금 a의 원소가 5개, 그 다음 a에서 a로 대응되니까 5개에서 5개로 대응되려면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맞아? 이 문제에서는 1대1 대응이고, 문제에서 지금 F1, 그 다음에 F2, F3, F4, F5 5개의 원소가 있을 때 얘는 지금 5라는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 맞지? 맞아? 고정이 돼 있고, 문제에서 FK는 K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2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3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4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만족하도록 요 순서대로 하나씩 결정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답 내는 것 같아. 이해갑니까? 숫자가 지금 1, 2, 3, 4, 5 5개의 원소가 있는데 지금 5는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F2를 먼저 골라줬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골라줘야 되니까 2가지지. 맞아? 그럼 2가지 중에 1가지를 사용했다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F3을 결정할 땐 여기서 골라줘야 되니까 나머지 2가지 중에 1가지 가져오시면 되고, 그 다음 또 F4를 결정할 때는 방금 하나를 써먹었기 때문에 2가지 중에 1가지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래서 하나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마지막 하나만 남아서 F5를 결정하는 건 한 가지만 남아서 요거 2, 3번만 곱해주면 8가지 이렇게 답 쉽게 나오는 것 같아. 어서오세요 아저씨. 정말 토요일날 언제 모두가 지각하지 않고 한 방에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396번 뭐라 그랬냐면 A가 1, 2, 3, 4, 5라고 나왔고, 그 다음 B라는 집합이 4, 5다 라고 나왔는데 지금 F는 1대1 함수야. 이 문제에서도. 그 다음에 나 조건을 잘 읽어야 되는데 집합 S가 어떻게 되시겠어? A가 지금 A의 원소인데 지금 FA가 A에 대응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 FA가 A다 라는 말은 1이 1을 쓰고 2가 2를 쓰고 3은 3을 쓰고 이런 느낌이니까 자기 자신 대응이야. 자기 자신 대응. 문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게 S가 B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어. S가 이 녀석의 부분집합이야. 부분집합이란 말은 여기 S의 원소에 될 수가 있는 게 4랑 5밖에 없다는 소리지. 근데 공집합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4 또는 5가 무조건 포함되어 있어야 돼. 즉 자기 자신 대응으로 대응되고 있는 원소가 4 또는 5만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즉 자기 자신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4 또는 5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절대로 자기 자신 대응을 하면 안 돼. 근데 4 또는 5만 자기 자신 대응을 한다라고 했는데 둘 다 할 수도 있고 하나만 할 수도 있지. 맞아? 근데 둘 다 안 하는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케이스가 총 3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F4가 자기 자신 대응을 하고 F5가 자기 자신 대응을 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F4도 자기 자신 대응, F5도 자기 자신 대응을 하는 케이스 3가지로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나? 근데 이 케이스는 F4가 자기 자신 대응을 하니까 F5는 자기 자신 대응을 안 하는 거고, 이때는 F4가 자기 자신 대응을 안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십니까? 근데 얘뿐만 아니라 나머지 원소 1, 2, 3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 대응을 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붙은 거잖아. 그래서 F1도 자기 자신 대응을 하면 안 돼. F2도 자기 자신 대응을 하면 안 돼. F3도 자기 자신 대응을 하면 안 돼. 되십니까? 그럼 1대1 함수니까 지금 이 케이스를 셈할 때 얘는 지금 경우의 수가 고정이고 나머지 원소 1, 2, 3, 5를 대응시킬 때 1은 1에 오면 안 되고 2는 2에 오면 안 되고 3은 3에 오면 안 되고 5는 5에 오면 안 되니까 이거 무슨 상황이야? 완전 순열 상황 맞아? 맞아 아니야? 교란 순열이라고도 부르는 상황 맞지? 그래서 이거 몇 명짜리 완전 순열이야 태준아? 4명짜리 완전 순열 맞아? 몇 가지라고 외우고 있냐 우리가? 9가지라고 외우고 있죠. 되십니까? 그럼 이 케이스도 지금 상황만 바뀌어있을 뿐 똑같이 나타날 것 같아? 얘도 여전히 4명짜리 완전 순열이고 9가지 경우의 수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야. 됩니까? 그럼 마지막 거는 2명이 고정이고 나머지 3개만 자기 자신 대응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몇 명짜리 완전 순열이겠냐? 3명짜리겠지? 맞아? 그래서 3명짜리 완전 순열이면 2가지 이렇게 나타나면서 케이스 9 더하기 9 더하기 2로 처리하면 20가지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아. 이해가냐? 완전 순열 상황이다 라고 인식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397번 또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잘 풀었니? 일단 이 문제에선 A와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고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줬으니까 전체 집합 S라는 녀석을 지금 이렇게 반으로 가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되십니까? 겹치는 건 하나도 없고 얘네들이 지금 표본 공간을 꽉 채워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함수 F가 A로 B로 쏘는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로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에 원소가 2개 있으면 여기에 원소가
뭐 예를 들어서 A의 원소가 두 개가 있어. 근데 B의 원소가 지금 전체 집합이 6개니까 1, 2, 3, 4 이렇게 돼 있으면 1대1 대응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지? 그래서 6개면 총 3개, 3개로 이렇게 완벽하게 찢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되십니까? A에 들어있어야 되는 원소가 3개, B에 들어있어야 되는 원소도 3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됩니까? 그럼 함수 만드는 경우에서는 일단 A에 누가 속할 것인가 정의형 먼저 결정하면 6개 중에 3마리 뽑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1대1 대응이니까 곱하기 배열은 3팩토리얼 이렇게 하나,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하나 중에 하나 가주시면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쓰긴 했지만 사실 6P 3이랑 똑같고 6 곱하기 5 곱하기 4 하면 답이 나타나는 것 같아. 됩니까? 어렵지 않게 갔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398번. 이 문제도 지금 좀 익숙한 조건 나왔는데 문제에서 FA보다 FB가 크거나 같다라고 줬으니까 1, 2, 3, 4에 대해서 써보면 F1보다 크거나 같고 F2가 F3, F4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때 지금 공역의 원소가 6개인데 치역 원소 개수가 3개다 라고 했어. 치역이 3개. 그럼 치역이 3개다 라는 말은 지금 함수값으로 등장하는 숫자가 총 4개인데 그 중에서 3개가 서로 다른 숫자라는 소리지. 맞아? 그럼 적어도 얘네 넷 중에 하나는 겹쳤다는 소리 맞아? 이해 맞냐? 그래 안 그래? 그럼 지금 부등호가 3개가 나왔는데 얘네 셋 중에서 몇 개만 등호가 성립해야 돼? 셋 중에서 하나만 등호가 성립해야 돼. 얘네 셋 중 한 개만 등호가 성립해야 얘네들 중에 서로 다른 숫자가 3개가 나올 수 있어. 이해가 가냐? 다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서로 다른 4개가 치역으로 나오겠지. 맞아? 그럼 하나만 등호 성립했으니까 서로 다른 3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해가 갑니까? 그럼 일단 치역이 될 원소 3개를 선택해주면 되니까 6개 중에 3개 골라주시면 치역의 원소가 선택되겠죠.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 2, 3을 골랐다라고 생각하시면 얘네들 중에 이제 누가 등호가 성립할지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 되시나?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얘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다 라고 결정했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배열은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가 1, 2, 2, 3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 맞지? 됩니까? 그래서 배열 결정하는 건 그냥 한 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만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되나요? 이해가 가?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은 것 같아. 다음 이제 99번이 안 되는 친구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아이들아? 응? 여전히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순열이고 뽑는 순간 배열이 결정되더라 라는 이야기 기억해 얘들아? 어드밴티지 이렇게 지금 9개의 글자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DVG는 이 순서대로 나열하거나 이와 반대의 순서로 나열한다 라고 했으니까 DV G란 녀석은 얘네끼리 이 방향으로 가거나 이 방향으로 간다라는 이런 식으로 순서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모든 A는 2보다 오른쪽에 온다 라고 했으니까 A, A, A 2는 봤을 때 지금 2가 무조건 맨 앞에 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즉 지금 얘네들끼리 서로 같은 걸로 인식하면 얘네들을 순서를 배열하는 가지수가 2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요 빨간색끼리 여전히 똑같은 거다 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의 순서를 결정하는 건 한 가지야. 그지? 무조건 E가 맨 앞에 오고 A 이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 되십니까? 그 다음 순서가 결정되지 않은 녀석이 이제 N과 T라는 서로 다른 원소 이렇게 2마리가 남아있는 거지. 되십니까? 그럼 얘네들을 나열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전히 고1 버전으로 가려면 1, 2, 3, 4, 5, 6, 7, 8, 9 했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중에서 9개의 자리 중에서 일단 요거 3개가 올 원소 3개를 뽑아주시면 좋을까요? 맞아 아니야? 9자리 중에 3개를 뽑아주는 순간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뽑아줬으면 얘네들끼리 이제 나열하는 가지수는 2가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D, V, G라고 나열하든가 아니면 거꾸로 G, V, D라고 나열하든가 결정돼 있어 순서가. 뽑는 순간 배열이 결정되더라 라는 이야기. 그럼 남은 6자리 중에 또 몇 자리 뽑아주면 돼? 4자리 뽑아주시면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가 뽑혔다 라고 생각하면 A 이런 식으로 순서는 결정하는 거 한 가지로 끝나더라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남은 2자리가 남았는데 이 2자리에다가 그냥 NT를 배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2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끝내주시면 되는 것 같아. 되십니까? 이해가 아이들아? 이 녀석이 84가지 그 다음 2 곱하기 15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답이 나타나는 것 같아. 됩니까? 60 곱하기 84를 하는 거니까 답은 5040까지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되시나요? 안 어려운 것 같아. 여기까지 어려움 없었을 것 같은데 아마 마지막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잘 풀었냐 얘들아? 400번 문제? 응? 지환아 잘 풀었어? 도현아 풀었냐? 400번 문제 숙제는 했어 아저씨? 응?
A, B, C, D, E 5명의 학생을 5개의 열람실 A, B, C, D, E에 배정하려고 해. A, B, C, D, E를 열람실 A, B, C, D, E에 배정하는 상황인데 뭘 만족하라 라고 했냐면 각 학생은 5 열람실 중 2곳에 배정한다 라고 했어. 2곳에 배정하고 뭐라 그랬어? 각 열람실에 배정된 학생 수는 2명이다 라고 했어. 2명씩 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열람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B도 열람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이런 식인데 각 열람실에 배정받을 수 있는 학생은 최대 2명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때 A, B 두 사람의 열람실은 적어도 하나 겹친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A와 B의 열람실은 적어도 하나 겹치게 배정을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괜찮나? 이 문제는 지금 열람실에 막 1번 자리, 2번 자리 이런 식으로 자리의 구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같은 경우의 수들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어서 좀 헷갈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 상황 자체를 열람실에 사람을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지금 A, B, C, D, E라는 카드가 5장 있다고 생각해. 상황을 바꿔 생각할 거야. 카드 A, B, C, D, E라는 카드가 있는데 카드가 하나씩 더 있다라고 생각해. A, B, C, D, E라는 카드가 한 장씩 더 있었다라고 생각할게. 괜찮아? 이 카드를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상황. 으로 바꿔볼게. 괜찮나? 그래서 카드를 나눠줄 건데 단 한 학생이 A를 받으면 안 되지. 맞아? 한 학생이 같은 문자를 받으면 안 돼. 얘들아. 서로 다른 문자의 카드 2장을 받아야 돼. 다음에 이제 무슨 소리냐면 한 학생이 AA를 받으면 안 되고 이 카드끼리는 구별이 안 되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한 열람실에 자리의 구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문자끼리는 구별하면 안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가나? 즉 A가 AB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AB를 받나 이 AB를 받나 같은 경우의 수로 생각하겠다라는 상황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어? 그래서 쟤네들한테 저런 서로 같은 카드들을 나눠주는 상황이다 라고 인식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생각보다 까다롭거든. 잘 머릿속으로 따라오시길 바래요. 일단 문제에서 보시면 조건이 걸린 지점이 A와 B가 적어도 하나 겹친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A가 먼저 카드를 뽑는다 라는 관점에서 5종류 중에 2종류를 뽑아주면 되잖아. 맞아? 그래서 A가 먼저 카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B가 카드를 선택한다 라는 관점에서 갔을 때 일단 A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O 컨비네이션 이만큼 존재할 거야. 그지?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중에서 A, B를 선택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맞아? A가 A, B 이렇게 2개를 선택했다라고 치자. 괜찮냐? 그럼 지금 남아있는 상황 중에서 B가 카드를 선택할 때 A, B 중 적어도 하나는 겹치게 선택해야 되니까 케이스를 크게 봤을 때 둘 다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고르고 나머지는 서로 다른 걸 고를 수도 있지. 맞아? 그 이후에 나머진 선택권에 대해서 이제 C, D, E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케이스 분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A, B랑 완전히 똑같은 케이스를 고르는 거 한 가지. 혹은 이제 B가 카드를 선택할 때 A, B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다음에 A, B가 아닌 거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펼쳐질 수도 있겠죠. 되십니까? 여전히 예를 들어서 여기다 써놓는 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요 한 가지가 의미하는 건 A, B랑 완전히 똑같은 걸 고른 케이스야. 다음 요때는 A, B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똑같은 걸 고르고 나머지 한 장은 똑같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A, C를 골랐다 라고 생각하는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럼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C, D, E를 볼 때 이렇게 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볼게. 되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A, A, B, B, C, C, D, D, E E가 있었을 때 지금 A, B는 최초 A가 가져갔고 그 다음에 A, B 둘 다 B가 다 가져간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십니까? 여기서 이제 누구를 나열할 거면 C, D, E가 카드를 받는 가지수를 생각해 볼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A, B는 다 날라갔으니까 최초 이제 C가 또 카드를 고른다 라는 관점으로 가주시면 3장 중에 2장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되십니까? 여전히 예를 들어서 여기다 써보면서 가시면서 상황에 이입하면서 가셔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 그래서 3장 중에 2장을 예를 들어 C, D를 가져갔다 라고 생각해봐. 그럼 C가 지금 C, D를 가져간 상황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다음 이제 D가 카드를 선택할 때 종류는 3종류가 남아있긴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사항 얘들아. D라는 애가 C, D를 둘 다 가져가면 될까 안 될까? C, D를 둘 다 가져가면 안 되지. 남은 카드가 그럼 2, 2밖에 없잖아. 이해가? 그럼 2, 2가 남으면 나머지 2가 이 2장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한 학생은 같은 문자의 카드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들아 D가 고를 수 있는 게 세 종류 중에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E는 적어도 하나 포함하도록 골라줘야 돼. 이해가 갑니까? 여기가 매우 주의하실 포인트인데 이 D라는 녀석이 CED를 얘랑 똑같은 CED를 고르면 안 돼. 얘들아. 반드시 이제 E는 반드시 D가 가져가야 되고 얘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관점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얘가 두 가지지, 두 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C, E를 선택했다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이제 E가 고를 수 있는 건 안 남아있는 거잖아. 맞아? 그냥 D, E만 가져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얘는 한 가지다 라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나? 이 문제에서 이 포인트가 제일 예민하게 보셔야 되는 케이스고 얘를 고르는 순간 이제 E, E만 남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이해가? 그럼 경우의 수는 이렇게 곱해가지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되나? 그럼 내가 크게 나눈 첫 번째 케이스 안에서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에서 6가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 되십니까? 이해가? 6가지.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지금 A, B가 겹칠 건데 한 장만 겹치는 케이스거든. B, B, C, C, D, D, E 이렇게 있었을 때 최초 A가 AB를 가져가고 B가 AC를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십니까? 그럼 그 다음에도 여전히 C와 D와 E가 다음 카드를 가져갈 건데 그럼 C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4장 중에 2장을 선택할 수 있지. 맞아? 그래서 C가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현재 4장 중에 2장을 선택할 수 있어서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로 갈리는 것 같거든? 만약에 BC를 가져가는 순간 이제 D가 가져갈 수 있는 건 D만 남으니까 요 안에서만 선택해야 되고 C가 만약에 B 한 장, D 한 장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이제 얘는 한 장 남고 얘는 뭐 2장 남고 막 케이스가 복잡해지죠. 맞아? 아니면 이제 D, E 두 개를 선택해버리는 순간 이제 한 장씩만 남으니까 상황이 어떻게 남느냐에 따라서 이 3가지 정도 케이스로 나눠서 얘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얘도 3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바라봐야 돼. 뭔 소리냐면 지금 C라는 녀석이 얘랑 똑같은 BC 남아있는 한 장씩 남아있는 이런 카드를 고르는 케이스랑 혹은 요거 하나 고르는 B, D 이런 식으로 고르는 케이스랑 혹은 얘네 둘 다 겹치지 않는 D, E 이런 식으로 고르는 케이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겹치는 2장을 고르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가지만 있을 거고 6가지 중에서 그다음 얘 한 장 고르는 케이스는 2 곱하기 2가지 만큼 존재하겠죠. 뭔 소리인지 알았어? 둘 중에 하나 고르고 둘 중에 하나 고르는 상황. 이해가냐? 뭔 소리인지 알았냐? 그 다음에 D, E 얘네 둘이랑 어느 거랑도 겹치지 않는 얘네 둘을 가져가는 케이스는 그냥 한 가지가 있어서 총 한 가지, 4가지, 한 가지에서 총 6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컨트롤하고 있는 거 맞지? 되시나요? 이해가? 그럼 일단 첫 번째 케이스를 볼 거니까 B, C를 이렇게 가져가는 케이스에서는 남아있는 카드가 D, E 2장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배정될 수 있는 가지수는 그냥 이렇게 크로스로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지. 맞아? D도 D를 가져가고 C도 D를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어. 이해가냐? 겹치는 카드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D2를 그 다음에 가져가는 가지수는 그냥 한 가지로 고정이야. 이해가냐? 무슨 말인지. 지금 A, B, C, D, E 카드들이 있었을 때 똑같은 상황 요렇게 지워져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얘네 둘 중에 하나 고르고 얘네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얘를 가져가고 얘를 가져간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해보죠. 괜찮나? 그럼 나머지 이제 D, E를 여전히 배정을 할 건데 D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까랑 마찬가지로 E, E만 남기면 안 되니까 반드시 E를 한 장, 그 다음 CD 중에 한 장을 가져가면 되겠죠. 아까랑 똑같아. 이해가냐? 그래서 요 D라는 녀석이 고를 수 있는 게 C, D 둘 중에 하나니까 2가지 중에 한 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C, E 이런 식으로 가져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다음 이제 남아있는 건 여전히 D, E밖에 안 남았으니까 E가 가져갈 수 있는 거 한 가지로 끝나더라 라는 생각이 되십니까? 이해가지? 상황이 좀 복잡해. 마지막 A, B, C, D, E A, B, C, D, E가 있었을 때 아까랑 마찬가지로 숑 지워져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케이스를 볼 거야. 이제 최초에 이제 C가 가져갈 때 어느 것도 겹치지 않는 요거 2장을 가져간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죠. 됩니까? 그럼 이제 서로 다른 4장의 카드가 하나씩 사이좋게 남아있는 거지. 되시나? 그럼 그 다음 D가 가져갈 때 그냥 아무거나 2장을 골라줘도 되죠 이제? 맞아 아니야? 그럼 곱하기 4개 중에 2개 골라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2장을 아무거나 골랐다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2의 차지다라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갑니까?
그럼 지금 나누는 케이스에서 얘가 한 가지고 얘가 2 곱하기 2에 2를 곱했으니까 8가지. 다음 얘는 1 곱하기 6 곱하기 1이니까 6가지 해서 내가 두 번째로 나누는 케이스의 경우의 수가 총 15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 되십니까? 이해가? 그럼 최종적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땐 이렇게 한 가지 케이스로 나누는 이 케이스는 6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했고, 그 다음 6가지 케이스로 나누는 이 케이스는 케이스당 15가지의 경우의 수씩 존재하더라 라는 생각이 되십니까? 그럼 경우의 수 다 계산을 해주시면 맨 처음에 52였으니까 10 곱하기 6 더하기 6 곱하기 15니까 90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까? 맞아? 이해가지? 960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생각이 되시나요? 이런 문제는 막 제가 백날 풀어드려봤자 별로 와닿지가 않을 거고, 너네가 직접 머리를 써가면서 케이스 분류를 한 땀 한 땀 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내가 지금 전체 케이스를 다 꼼꼼히 포괄하면서 케이스를 분류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 거 확인하면서 가셔야 돼. 알겠습니까? 고생이로 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일정이 바쁘거든요. 빨리빨리 봐야 돼. 숙제 잘 해왔냐? 행렬 할만해? 네. 네. 뭐가 이해가 안 되죠? 일단 곱셈 봤지? 207페이지부터 다시 볼 건데. 그 207페이지에 학원에서 다 풀고 갔는데 얘들아, 다만 내가 외우라고 했던 거듭제곱 있어? 특이한 형태들. 맞아? 일단 삼각화된 형태. 1, 0, A, 1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형태는 n제곱 했을 때 1, 0, 1 여기만 여기만 뭘로 바뀐다 그랬어? NA로 바뀐다 그랬지. 맞아? 이게 삼각화된 행렬이다 라고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대각선이 1로 표현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만 존재하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자 그랬죠. 외우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거 1, 1, 0, A 이렇게 삼각화되어 있는 형태도 있고 똑같이 1, 0, 1은 그대로 가고 이 자리가 N배 A로 이렇게 바뀌더라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 상황이고 얘를 삼각화된 행렬이다 라고 부르고 그냥 특수한 구조로 받아들이고 외우고 가겠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각화된 행렬도 마찬가지로 복습하고 가면 A, B 대각선 성분만 존재하고 나머지가 0인 이런 행렬에 대해서 n제곱, 거듭제곱을 가해주시면 0, 0은 그대로 있고 누구만 바뀌어? 여기 대각성분만 A의 n제곱, B의 n제곱으로 바뀌더라 라는 겁니다. 되시나? 여기 대각선 성분에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바로 우리가 거듭제곱을 구해버릴 수 있으니까 한 방에 좀 휙휙 계산하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맞아? 외웠어? 안 외웠어 얘들아? 외웠지? 이 정도는 외워서 가주시길 바라고요.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785번은 주의할 사항이 있어 얘들아? 785번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연아, 행렬은 무슨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785번을 봤을 때 A 플러스 B가 행렬로 주어져 있지. A 플러스 2B냐? A 플러스 2B. A 플러스 2B가 주어져 있고 A 마이너스 2B도 행렬로 주어져 있어. 구하고 싶은 거 보니까 A제곱 빼기 4B의 제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우와 신난다, 얘네들이 곱하면 답이겠네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얘네들이 곱하면 안 되겠죠. 왜?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곱셈 공식 막 때리면 안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 좀 짜증나긴 하지만 A, B에 관한 1차 관계식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뭐 해서?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A도 직접 구하고 B도 직접 구할 수 있죠. 맞아? 그래서 각각 구해서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때리는 문제다 라는 겁니다. 이해하나? 대놓고 지금 함정을 판 거야. 누가 봐도 지금 곱셈 공식을 하고 싶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너 이거 못 참겠지?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함정에 걸려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걸려들지 말자라는 거야, 하연아. 알았어? 얘네 각각을 연립해가지고 구하는 건 할 수 있지? 함부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고. 다음 이제 787번은 학원에서 풀고 갔어. XY 최소값이니까 답은 7 나왔었습니다. 다음 이제 밑에 결합법칙, 분배법칙 성립한다라는 거 이용해서 묶어서 처리 잘 했냐, 얘들아? 7, 8, 9번 같은 거 어떻게 처리해? 아이들아? A 곱하기 2B 더하기 3C에다 마이너스 5 AC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ABC가 구체적으로 주어진 건 아니니까 앞에 동일한 방향에 A가 곱해졌다라는 거 느껴져? 아이들아? 즉 행렬의 왼쪽 방향에 똑같이 A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A를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지. 맞아? 즉 인수분해가 가능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얘에서 마이너스 5C를 해주시면 남아있는 게 2B 마이너스 5 C가 만들어지면 2B 마이너스 2C가 만들어지면서 요거 여전히 실수배는 앞으로 묶어주시면 되고, 이거 2A 곱하기 B 마이너스 C로 처리 가능한 식 맞지?
이해갑니까? 그 문제에서 A 알려줬고 B-C도 알려줬을 거야? 3배만 해주시면 맞습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서 가는 문제고 여전히 앞에 공통으로 곱해져 있을 땐 묶어내는 게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 넘어갈게 얘들아. 참고로 오늘까지도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좀 양해 바랍니다. 209페이지 안 되는 문제 있을까요? 아이들아? 계산하는 문제들 그 제한된 곱셈 공식 주의해서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하면서 항상. 맞아 아니야? 790 질문이 없으면 요거 하나만 보고 갈게. 795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현재 2분의 1, 0, 마이너스 2분의 1, 5다 라고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ab 더하기 ba가 현재 2분의 1, 그 다음 0, 그 다음에 2분의 5 마이너스 4다 라고 나왔는데 구하고 싶은 게 a 플러스 b의 몇 제곱이야? 60? 6제곱 맞지? 맞아? 그럼 일단 a 플러스 b라는 식을 만들어내고 싶어져야 되는데 요 두 개의 식을 봤을 때 변변 뭐 해주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어야 돼? 더해주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어야 되지. 맞아? 여전히 제한된 곱셈 공식이더라 라는 거야. 여기가 2ab로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맞아 아니야? 그럼 둘이 더해주면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 둘이 더했기 때문에 둘이 더해주면 1, 0, 그 다음에 2, 여기는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까? 맞아 아니야?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행렬을 보니까 지금 무슨 행렬이야 이거? 삼각하다는 행렬 맞지? 거듭제곱이 매우 쉬워지더라 라는 생각이야. 그럼 지금 제곱에서 66제곱을 만들려면 여기서 몇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냐? 33제곱을 해주시면 돼. 33제곱. 그럼 양변 33제곱을 하면 우리가 a 플러스 b의 66제곱이라는 행렬이 만들어지고 얘가 삼각화가 됐으니까 여기는 가만히 있고 여기만 33 곱해주시면 돼서 66으로 만들어지는 거 맞지? 맞습니까?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얘네 다 더해주면 68이다 라고 편안하게 구했을 것 같아? 이해가냐?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좀 외워주세요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넘어갈게. 다음 이제 210페이지에 그 1차 결합에 관련된 내용 좀 이해가 가? 아까 태준이가 이해가 안 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렬에서 가장 짜증나는 포인트가 AB와 BA가 같을 조건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날라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입력을 했어? A에다가 적당히 상수배하고 그 다음 B에다가 적당히 상수배했을 때 단위 행렬에 상수배 꼴을 만들 수 있으면 다시 얘를 이제 편의상 A와 B의 1차 결합이라고 읽을 거야. 1차 결합. A와 B의 1차 결합이 단위 행렬의 산수배 꼴이면 요렇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가는 거는 니들이 당연하게 증명할 수 있어.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집어넣으면 되니까. 대신에 내가 강조해 말씀드렸던 건 얘가 이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 라고 했지. 제한된 상황에서는. 언제 그랬어? 언제 이 방향으로 갈 수 있어? A, B 둘 중에 A, B가 모두 두 행렬이 모두 단위 행렬의 상수배 꼴이 아닐 때 혹은 이제 영행렬이 아닐 때 영행렬은 이제 단위 행렬에 빵을 곱했다라고 생각해서 단위 행렬 상수배 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여튼 두 행렬이 모두 단위 행렬의 상수배 꼴이 아닐 때 근데 생각해보면 단위 행렬의 상수배 꼴이란 말은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당연히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니까 그런 특이한 상황은 너네들이 사실 따질 필요가 없거든. 이런 조건 같은 거를. 그래서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고 마치 필요충분 조건처럼 사용해도 문제풀이에 무방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요령으로 가는 거였냐면 다시 한번 안 익숙할 수 있으니까 796번 같은 거 보시면 문제에서 지금 A라는 행렬이 X, 5,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 있고 B라는 행렬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Y, 3이라고 나와 있지. 맞아? 밑에 나와 있는 식을 보니까 곱셈 공식 성립하는 거 맞아? 하연아? 네. 전개를 그냥 했잖아. 곱셈 공식 성립하면 니들이 바로 어떤 조건이라고 읽어줘야 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조건으로 읽어줘야 돼. 되십니까? 그럼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서 직접 곱셈을 가해도 되긴 하는데 내가 곱셈을 하는 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란 말이야. 이런 거 자체를.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적당히 얘네끼리 상수배해서 더한 다음에 1차 결합을 만들어서 단위 행렬의 상수배 꼴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면 돼. 그럼 단위 행렬의 상수배 꼴이다 라는 말은 행렬을 2차 정사각형렬로 이렇게 계한을 시켰을 때 여기 대각선이 아닌 성분을 0, 0으로 만들었을 때 나머지 성분이 반드시 같아지는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런 꼴로 만들 수 있으면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야. 쟤네 둘이 연산을 해서. 이해가 갑니까? 그럼 봤을 때 얘랑 얘가 있으니까 딱 보니까 A, B를 뭐 해주고 싶어져야 돼? 더해주고 싶어져야 돼. 그 생각이 강하게 들어야 돼. 둘이 더했더니 x 빼기 2 여기가 0이 되고 2x 더하기 y 여기가 1이 되지. 맞아? 얘가 단위 행렬의 상수배 꼴이라고. 얘가 0으로 세팅되는 순간. 이해가 갑니까? 그럼 얘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 대각선 성분끼리 같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x값 y값 한 방에 계산되는 거 느껴져?
아이들아 나중에 익숙해지면 암산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가냐? 비슷한 가락으로 그 밑에 있는 798번도 똑같은 문제 맞지? 맞아? 똑같은 문제 맞냐? 요건 굳이 내가 칠판에 쓰지 않을게. 얘도 곱셈 공식 성립하니까 교환법칙 성립할 조건 찾는 거야. 맞아? 문제에서 주어진 행렬을 봤을 때 얘들아 대각선이 아닌 성분이 1, 1이니까 A와 B를 얘는 뭐 해주고 싶어져야 돼? 빼주고 싶어져야 돼. A에서 B를 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들어야 돼. 그럼 뺐더니 6x-y제곱 6x-y의 제곱 여기 0, 0으로 세팅됐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7이야. 그럼 비대각성분을 내가 0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얘랑 얘랑 어때야 돼? 같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십니까? 그럼 얘네들이 같다 해서 바로 x, y에 대한 관계식 나타나는 거 맞지? 이쪽으로 다 넘겼다라고 생각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7이 현재 0이다 라는 x, y에 대한 2차 다항식을 찾았어. 맞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x, y가 정수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 지금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 푸는 문제지. 맞아? 근데 2차식이 나왔으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게 지금 완전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밖에 없잖아. 맞아 아니야? 마치 원의 방정식 표준형으로 고쳐두듯이 x-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넘긴 다음에 9를 더했다라고 생각하면 16이지. 맞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정수제곱 더하기 정수제곱이 언제 16을 찍는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나? 생각해보면 가능한 게 0의 제곱 더하기 2의 4의 제곱 그 다음에 4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요 꼴밖에 안 나타나. 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x값이 뭐 y값이 세팅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니들이 열심히 순서상 찾아주시면 두 정수 x, y의 순서상 개수는 4개 나타날 거야. 아이들아 맞아 아니야? 여기서 x는 3으로 고정이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2잖아. 순서상 2개. 여기는 x가 2개 나올 거고 여기 y는 0으로 고정이니까 여기도 2개 해서 총 4개의 순서상 나타나는 거 맞지? 맞아? 이거 풀이 참조니까 답 한번 체크 다시 하시고요. 여기까지 어려움 없지? 그래서 투스텝 가기 전에 얘들아 지난 시간에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가 조금 남아있어서 그거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서 과제 이어서 볼게. 그래도 되지? 일단은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너네 결합법칙, 분배법칙은 성립한다 라는 얘기 했었죠 마지막에. 맞아 아니야? 그래서 A란 행렬이 B 더하기 C라는 요 식에다가 앞에 곱해져 있으면 여전히 우리가 기존의 분배법칙 하듯이 앞에 있는 녀석이 요렇게 분배가 돼서 AB 더하기 AC로 쓰는 거 가능하다 그랬지. 맞아? 혹은 거꾸로 B 더하기 C란 행렬에다가 A가 뒤에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분배가 돼가지고 얘가 BA 더하기 CA 이렇게 쓰는 거 가능하다 그랬지. 맞아? 그럼 수학에서 전개가 가능하면 거꾸로 뭐도 가능해? 인수분해도 가능해? 맞아 아니야? 앞에 공통적으로 A가 곱해져 있을 때 행렬의 왼쪽에 공통적으로 A가 곱해져 있을 때 혹은 오른쪽에 공통적으로 A가 곱해져 있을 때는 앞으로 A를 묶어낼 수 있고 뒤로 A를 묶어낼 수 있더라 라는 생각인데 주의할 사항은 위에 쓴 식과 아래 쓴 식은 같은 식은 아니야. 그지? 즉 왼쪽에 곱한 결과랑 오른쪽에 곱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주의하면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제일 주의할 사항은 왼쪽, 오른쪽에 곱한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에 주의하면서 풀어야 돼 항상. 괜찮나? 그럼 이 좌우에 곱한 결과가 왼쪽 오른쪽에 곱한 결과가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문제화되는 느낌 두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왼쪽 오른쪽에 곱한 결과가 다른데 일단 인수분해는 가능하잖아. 즉 같은 방향에 곱해진 행렬은 일단 인수분해가 가능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란 행렬에다가 이렇게 AB라는 2 곱하기 1짜리 행렬이 붙어있다라고 생각해봐. 괜찮나? 일단 또 A란 똑같은 2차 정사각 행렬에다가 CD라는 이렇게 성분 2개가 붙어있는 행렬이 붙어있었다라고 생각합시다. 얘들이 곱해져 있는 상황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두 행렬을 더했다라고 생각하면 앞에 공통적으로 A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뭘로 묶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A로 묶여가지고 남아있는 요 성분끼리 더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A 플러스 C, B 플러스 T. 괜찮습니까?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혹은 얘네들이 이렇게 빼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도 빼기로 연결해가지고 A 오른쪽에 뭔가가 붙어있는 이런 상황을 얘네끼리 적당히 조합해서 새로운 곱셈 조합을 만들 수 있지. 다시 곱셈 곱해져 있는 식 하나 알고 있어. 또 A에다 뭔가 곱해져 있는 식을 하나 알고 있어. 근데 곱해져 있는 방향이 똑같은 상황에서는 내가 얘네들을 적당히 더하거나 빼가지고 새로운 곱셈 조합을 생성할 수도 있단 말이고 이 느낌 자체를 앞으로 우리가 행렬 이어붙이기라고 부르겠습니다. 행렬 이어붙이기. 다시
두 개의 요런 구조가 보통 등장했을 때 얘네끼리 적당히 더하거나 빼고 혹은 필요하면 여기 상수배를 할 수도 있어. 상수배를 하거나 더하거나 빼기 연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붙은 성분이 붙어있는 녀석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 라는 생각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문제를 하나 보고 갈게. 그 옆에 799번 대표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A에 3A, B 붙어있는 행렬이 지금 뭐라고 나왔어? 4,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A에 3A, 5B 붙어있는 행렬이 지금 뭐라고 나왔어? 2, 1 이라고 나왔어. 이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A에 AB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얘가 전형적인 이제 행렬 이어붙이기 변형하는 문제거든. 그럼 얘네 둘이 봤을 때 공통적으로 A가 왼쪽에 붙어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얘네끼리 적당히 더하거나 빼거나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곱셈 조합 만들어내는 느낌이라고. 이해가 갑니까? 그럼 딱 봐도 얘는 너무 눈에 보이는데 여기가 3A, 3A이고 얘가 B, 5B니까 이거 둘이 뭐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 더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지. 여기 A, B 똑같으니까. 이해가 갑니까? 즉 두 행렬을 더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제 행렬 이어붙이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A 안쪽에 곱해져 있는 게 6A, 6B로 이렇게 합칠 수 있더라 라는 생각 되십니까? 그럼 둘이 더했기 때문에 지금 얘네 둘 더해주시면 6,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되겠지. 뭔 소리인지 알겠냐? 그럼 구하고 싶었던 A의 곱하기 AB라는 녀석을 이제 양변 6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실수배는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을 해도 상관없는 거 맞지? 됩니까? 하연아 이해가 가? 여기서 A도 어떤 행렬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행렬인 거지. 어떤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나와 있잖아. 뭔 소리인지 알겠니? 근데 A의 정체를 파악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A가 뭔지 모르니까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그럼 P, Q, R, S라고 둔 상태에서 미지수로 4개를 두고 이렇게 신나게 계산을 해볼까?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알았어? 애초에 정체 불명이니까. 그러니까 너네 복소수에서 P 플러스 Q, I 이렇게 표준형 세팅하고 하는 건 아무것도 먹히지 않을 때 마지막에 동원하는 방법이지. 맞아? 그래서 웬만하면 큰 단위 먼저 해결을 해야 되니까 행렬에서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성분 세팅해놓고 미지수 잡고 가는 거는 아무 방법도 찾아지지 않았을 때 최후의 보루로 니들이 계산으로 미는 거지. 그것부터 막 드립다 하려고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이해가 가? 저럴 때 언제 더 해야 되고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감을 잡아야 돼. 얘가 주어져 있을 때 공통으로 A가 곱해져 있고 공통으로 A가 곱해져 있는 애를 또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A를 그냥 뜯어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이 A를 붙인 상태에서 이동하는 행렬 이어붙이기의 느낌이라고. 그래서 전형적인 상황이니까 네가 익숙하게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알았어? 유형화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조금 더 응용된 버전이 801번인데 문제에서 A에 1, 2 라는 녀석이 현재 3, 1로 주어졌고 그 다음 A에 2, 마이너스 1 붙어있는 녀석이 2, 6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어. 이때 구하고 싶은 게 A에 1, 7이 얼마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지금 A 옆에 붙어있는 게 1, 2, A 옆에 붙어있는 게 2, 마이너스 1이니까 얘네 둘을 적당히 조합해서 1, 7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맞아? 혹시 이거 바로 보이는 친구 있나? 3, 1. 그렇지. 여기다가 3배하고 얘 빼면 얘가 나타난다라는 거 느껴져? 3배하면 3, 6이고 3에서 2 빼면 1이고 3, 6에서 마이너스 1 빼면 7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3배를 하고 얘를 뺀다라는 게 바로 보이면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 바로 안 보일 수도 있잖아. 막 분수 등장하고 루트 등장하고 그러면 바로 안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그랬을 때 니들이 식으로 그냥 얻어내는 방법은 여기다 A배 상수배를 했다. 그 다음 여기도 B배 상수배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미지수 세팅하는 느낌. 상수배 돼 있다라는 걸 미지수 세팅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바뀌겠냐? A의 양변에 A배를 했으니까 A, 2A가 현재 3A, A가 됐다라는 식 쓸 수 있고 A에 2B, 마이너스 B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B, 6B가 됐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 가능하지. 되십니까? 그럼 내가 찾아내고 싶은 식은 얘네 둘이 적당히 조합한 거니까 둘이 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A에 A 플러스 2B, 2A 마이너스 B 라는 행렬 조합이 현재 얘네끼리 더하면 되니까 3A 플러스 2B 그 다음에 A 플러스 6B가 되는 순간 찾고 싶은 거고 현재 내가 원하는 순간은 얘가 뭐 되는 순간이야? 1, 얘가 뭐 되는 순간이야? 7 되는 순간 찾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럼 너네가 연립방 정식 풀 수 있는 거 맞지? 되나? 미지수를 세팅한 다음에 상수배 미지수를 세팅해서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직접 쟤네들을 찾아낼 수도 있어. 계산으로. 대신아 이 정도는 3배하고 얘를 뺀다라고 바로 보이면 좋은데 그게 안 보였을 때 동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답 지금 계산해 버립니다. 답 얼마야 지원아? 4 나와 4? 맞아 아니야? 나오지 얘들아? 응? 얘가 PQ 아니야? 얘가 PQ. 그지? A, B 나왔으면 끝나는 것 같아. A가
아까 봤듯이 3이고 b가 마이너스 1 나올 테니까. 맞지? 어이들어?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등식의 좌우의 행렬을 곱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주의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 만약에 같은 방향에 곱해져 있는 행렬이 있으면 묶어주는 게 가능하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행렬 이어붙이기의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다음 이제 이 결합법칙 관련해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굉장히 메인이 되는 느낌이고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게 안 익숙할 수 있으니까 감을 좀 잘 잡아줘야 되거든. 등식의 양변에 적당한 행렬을 곱한다 라는 생각이고, 식변형이 필요할 때, 주어진 식만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양변에 내가 적당한 행렬을 곱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수학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말이 이 적당한이란 말이거든. 도대체 뭐가 적당하느냐라는 거야. 그럼 문제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니들이 예를 들면서 좀 감을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위에 있는 800번 문제 봐봐. 800번 문제 뭐라고 나왔어? a의 제곱이라는 행렬이 1, 0, 0,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pq 붙어있는 행렬이 현재 rs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맞아? 구하고 싶은 게 지금 a 곱하기 p-r 그 다음에 q-s, 얘와 똑같은 걸 찾아줘 라고 했습니다. 되십니까? 그럼 니들이 방금 행렬 이어붙이기의 느낌을 기억했다면 반대로 찢어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분배법칙. 그래서 이런 녀석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는 지금 a에 pq 붙어있는 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a에 pq 빼기 a에 rs를 구해주면 돼. 되십니까? 그럼 a의 pq는 내가 문제에서 주어졌듯이 rs인 행렬로 알고 있는 거고, 그럼 구하고 싶은 게 a에 rs가 붙어있는 행렬이지. 맞아? 즉 a의 앞에다가 rs의 앞에다가 누구를 붙여주고 싶은 생각을 해야 돼? a를 붙여주고 싶은 생각을 해야 돼. 이해가 가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인데, 주어져 있는 rs가 여기 있으니까 이 등식의 양변에 누구를 곱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자연스러울까? a를 곱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러울까? 다만 곱셈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양변에 앞쪽에다가, 즉 좌측에다가 곱하기 a를 하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셔야 된다고. 되십니까? 마침 또 왼쪽에 a를 곱하는 순간 a 제곱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이렇게 행렬로 주어져 있지. 되시나? 얘가 양변에 적당한 행렬을 곱하는 느낌이야. 각이 서는 상황을 니들이 느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양변에 a를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a 제곱에 p, q라는 행렬이 현재 a에 r, s라는 행렬이 만들어지는데, 현재 a 제곱은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이 행렬을 1, 0, 0, 3에다가 pq가 곱해진 행렬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십니까? 그럼 행렬 곱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얘가 지금 p에 3q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맞지? 맞아? 그럼 a에 rs 붙어있는 행렬이 p에 3q다 라고 만들어졌으니까 구하고 싶은 얘가 p에 3, q가 되시면서 얘네들이 뺀 게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 맞지? 되십니까? 그럼 답 몇 번 체크하면 돼? 아이들아? 얘랑 똑같은 거 찾아줘 라고 했으니까 2번 체크하시면 됩니까? 하연아,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네. 양변에 적당한 행렬을 곱한다라는 아이디어 자체를 챙겨가시고, 이런 식으로 식변형에서 푸는 문제들 많이 나타나니까 감을 잡아야 돼, 문제 풀면서. 쌤, 근데 그럼 나누는 거 안 돼요? 나누기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누기랑 비슷한 게 역행렬인데 그게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원래 옛날에 행렬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다 역행렬에서 나왔는데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매우 쉬워요. 그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 다만 이제 이 양변의 적당한 행렬을 곱한다라는 생각에서 이게 자주자주 물어보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 웬만하면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니들이 모든 걸 외워서 다 처리하기엔 머리가 좀 터질 수도 있으니까 머리에 용량이 남는 친구들은 외우고, 아니면 그냥 이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요런 명제가 주어질 때가 있어. AB 곱한 게 A고 BA 곱한 게 B다 라는 이런 명제가 문제에서 주어질 때가 있거든. AB가 A고 BA가 B다 라는 명제가 주어지면 니들이 보자마자 결론을 A의 n제곱을 아무리 해도 A가 돌아오고, 그 다음 B의 n제곱도 아무리 해도 B로 돌아온다 라는 결론을 사실 바로 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설명드릴게. 지금 요 두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AB가 A고 BA가 B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요 등식의 양변에다가, 양변의 우측에다가 곱하기 A를 할 수 있지. 맞아? 곱하기 A를 한번 해볼게. 그럼 AB 옆에 누가 붙은 거냐면 A가 붙은 거야. 되시나? AB 옆에 우측에다 곱한 거야. 우측에다가 이해가나? 그 다음 여기다 곱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A 제곱이 되는 것 같은데, 얘를 왜 곱했겠냐? 지금 내가 뭘 알고 있으니까, BA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BA를 뭐라고 쓸 수 있어? B라고 쓸 수 있는데 AB 곱한 건 다시 꼬리에 꼬리를 물고 A로 돌아오기 때문에 얘가 뭘로 돌아와? A로 돌아오더라 라는 생각이야. 이해가 갑니까?
그럼 a제곱은 a다 라는 식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양변 a제곱을 다시 하면 a의 세제곱은 a의 제곱이 되고 a의 제곱은 다시 한번 a가 되는 거 맞지? 되십니까? 이 짓거리를 무한히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a는 아무리 n제곱을 해도 a로 돌아오는 행렬이다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똑같이 할 수 있겠지. 이거 양변에 이제 오른쪽에다가 여전히 b를 곱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전히 ba, b란 녀석이 b의 제곱이 되시고 여전히 a, b를 알고 있었으니까 이 짓거리를 한 거거든. a, b가 a였기 때문에 얘가 a면 ba가 다시 b로 돌아오면서 얘도 b다라는 동일한 결론을 낼 수 있지. 되십니까? 자, 이렇게 크로스로 a, b는 a고 ba는 b다라는 이런 명제가 주어져 있으면 보자마자 a의 n제곱은 a, b의 n제곱은 b다라고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니들이 뒤에 숙제하다 보면 심심찮게 나타날 거야 제가. 내가 바로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면은 할 때마다 이 짓거리를 해야 돼. 상당히 귀찮습니다. 근데 일단 본인 손으로 이런 걸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 작업이니까 지금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뭐 달달달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씩 해보세요. 이렇게 양변에 적당한 행렬을 곱한다라는 느낌 자체를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이제 하려고 했던 이야기고 페이지 넘겨서 이제 투스텝 다시 과제 보겠습니다. 216페이지부터인 것 같아. 스텝 2. 잘 풀어왔어? 지환아 좀 풀만하냐? 응? 일단 832번. 못 푼 거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삼각화 맞아? 삼각화된 행렬 맞냐?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어? A가 1,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대각선에 1, 1이고 나머지 하나의 성분만 존재하는 삼각화된 행렬 맞지? 맞아? 그럼 얘네들은 보자마자 n제곱을 때려줄 수 있는 애고 1, 0, 1, 마이너스 n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자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네, 구하고 싶은 게 a 빼기 a 제곱 더하기 a 세제곱 빼기 a 네제곱이니까 둘 짝꿍 묶어주면 결국 a의 2n-1제곱 빼기 a의 2n제곱 홀수제곱 빼기 짝수제곱 이런 꼴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더하고 있는 거 맞지? 1000개를. 저게 마이너스 n이 되는 거예요? 네. 얘를 n배만 하면 된다니까요, 같이. n 제곱 빼야 그거는 갈각행렬. 대각선만 있을 때. 그러니까 똑바로 외워야 돼.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드립다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수학에서 암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 손으로 유도를 한 번은 해보는 거야, 최소한. 그걸 안 하니까 계속 까먹는 거예요. 알려준 거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니네 손으로 확인해. 직접 증명해 보면서. 알았지? 하여튼 얘를 구해주고 싶은 거고 지금 n자리에 2n-1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 1, 0,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다음 1 여기에서 빼기 1, 0, 1, 마이너스 2n 얘를 빼는 거지. 맞아? 그럼 얘에서 얘를 빼줬다라고 하면 모든 성분은 다 똑같으니까 0, 0, 0으로 세팅되고 얘에서 얘 빼면 2n은 날아가면서 1만 남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즉 홀수 번째에서 짝수 번째를 빼준 행렬이 항상 0, 0, 0, 1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1000개를 도와주는 거면 두 개씩 짝지었을 때 총 500묶음이 있는 거 맞지? 맞아? 총 500쌍이 있으니까 곱하기 500으로 처리하면 답이 0, 0, 500, 0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 됩니까? 그럼 2,1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답 바로 나타나는 것 같고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 이제 833번도 삼각화된 행렬인데 이거 응용 버전이거든? 변형시키는 아이디어 적용시키는 거고 제가 아이디어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5, 0, 1, 5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A의 100제곱이야. A의 100제곱에서 D분의 C값을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얘를 봤을 때 뭔가 아쉽게 삼각화가 돼 있다라는 거 느껴져? 저 5가 아니라 뭐였으면 좋겠어? 1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뭘로 양변 나눠주면 좋을까? 5분의 1을 양변을 해주면 되겠죠. 됩니까? 즉 지금 내가 얻어내고 싶은 건 5분의 1 A라는 녀석이 1, 1, 0 이렇게 세팅됐고 여기는 5분의 1 이렇게 세팅되는 것 같아. 되십니까? 이 상태로 둔 이유가 뭐야? 양변 n제곱 했을 때 너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냐? 그럼 양변 n제곱 했으니까 5의 n제곱분의 1 A의 n제곱 요 녀석이 지금 1, 1, 0으로 세팅되고 얘는 5분의 n으로 세팅되는 거 맞지? 이해가 갑니까? 삼각화가 됐기 때문에 그냥 n을 곱했다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구하고 싶었던 A의 n제곱은 다시 상수배 5의 n제곱만 양변에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5의 n제곱 0, 5의 n제곱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5분의 n이야. 5분의 n 곱하기 5의 n제곱이야. 이해갑니까? 맞아 아니야? 구하고 싶었던 건 요 녀석의 100제곱에 이제 d분의 c니까 얘분의 얘를 하면 어차피 5의 n제곱 날라가겠지. 됩니까? 그럼 구하고 싶었던 d분의 c라는 성분분의 성분은 5분의 n이 되시고 이 녀석의 n자리에 몇 제곱이야? 100을 집어넣으면 답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됩니까? 답은 20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외우라고 하는 건 제발 외워. 다음 834번 행렬의 의미 찾는 건데 안 되는 친구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낯선 사이즈의 곱셈이 나타나면 사이즈부터 파악해 얘들아. 문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y 곱하기 x 곱하기 z의 사이즈 파악하면 y가 지금 1 곱하기 2 행렬이지. 그다음 x는 2 곱하기 2 정사각형렬이고 z는 2 곱하기 1 행렬이야. 맞아? 얘네끼리 셋이 곱해주면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만들어지겠냐? 얘네 셋이 곱해주면 종 지어지면서 1 곱하기 1이니까 그냥 어떤 상수 하나가 등장하겠지. 맞아 아니야? 그 상수를 사이즈를 일단 미리 파악해놓고 가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열심히 계산하면 2분의 y1 더하기 y2가 나오면서 걔네들의 평균이다 라고 계산 못한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다음 835번 풀이 참 좋은데 학원에서 풀고 갔어. 답이 39였습니다. 다음 836번도 어렵지 않죠? 행렬 활용 상황인데 그냥 행렬 같은 거 2번 곱하면 돼. 2년 후니까. 맞아 아니야? 이해가지? 다음 이제 837번은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여기다 써놔야지. 837번 이따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839번도 조금 이따가 볼 거야? 이따가 볼 겁니다. 그 위에 있는 838번 좀 보고 넘어갈게. 얘들아. 838번에 등장하는 행렬이 얘들아. 이름이 있는 유명한 녀석이거든? 걔가 교체 행렬이야. 얘는 뭐 외울 건 아닌데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교체 행렬이다 라고 하면 보통 이제 P라고 썼을 때 단위 행렬이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단위 행렬은 1, 0, 0, 1 이렇게 쓰면 단위 행렬이지. 맞아? 거꾸로 0, 1, 1, 0 이렇게. 대각선은 0으로 대각선이 아닌 걸 1로 쓰면 얘가 교체 행렬이다 라고 부르는 녀석이거든? 이름이 있는 녀석이야. 이름이 있는 녀석. 그럼 이 교체 행렬을 어떤 행렬의 앞에다가 즉 좌에다가 곱했다. 왼쪽에다가 곱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0, 1, 1, 0을 어떤 행렬 A, B, C, D에다 앞에다가 곱했다 라고 생각해봐. 괜찮나? 행렬에 곱셈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곱해주면 여기가 C가 되고 요렇게 곱해주면 D가 되고 요렇게 곱해주면 A가 되고 요렇게 곱해주면 B가 되는 거 맞지? 맞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 녀석의 이쪽 행이 이쪽으로 들어갔지. 맞아? 그 다음에 요 행이 이쪽으로 올라갔잖아. 맞습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원래 행렬의 행이 교체가 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되나? 안 되나? 그래서 교체 행렬을 어떤 행렬의 앞에다가 곱해주면은 행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막 달달달 외울 건 아니야 얘들아. 그냥 곱해보면 순식간에 판단할 수 있으니까. 다만 규칙성을 이런 식으로 말로 설명하는 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빠르게. 만약에 오른쪽에다가 요 교체 행렬을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A, B, C, D 라는 행렬에다가 0, 1, 1, 0을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행렬을 곱셈합니다. 그럼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그 다음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C가 되는 거 맞지? 되십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얘들아 원래 행렬의 요 열 AC라는 열이 어디로 갔어? 1로 간 거 맞아? 원래 행렬의 BD 라는 열이 어디로 갔어? 이쪽으로 갔지. 지금 뭐가 교체가 일어났어? 열이 교체가 일어났어.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즉 교체 행렬을 앞에 곱하면 행이 교체가 되고 뒤에 곱하면 열이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교체 행렬이다 라고 부르는데 얘들아 참고로 이 교체 행렬끼리 곱하면 뭐가 되겠냐? 교체 행렬끼리 곱하면 교체 행렬에 교체 행렬을 곱하면 이 녀석이 행이든 열이든 바뀔 거 아니야. 얘 행을 바꾸면 뭐가 돼? 1, 0, 그게 뭐야? 단위 행렬이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나중 가면 이제 너네가 고등학교 수학은 아니겠지만 뭐 단위 행렬의 거듭 제곱근 행렬 막 이런 것도 이제 나타나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한데 제곱하면 단위 행렬 될 수밖에 없는 구조 맞지? 이해가 갑니까? 하여튼 그냥 TMI로서 용어로만 그냥 받아들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행렬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규칙성 설명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문제에서 지금 나타나는 P가 교체 행렬 맞지? 맞아? 그래서 A라는 행렬이 지금 뭐 있어? 2, 3, 4, 5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지금 가조건, 나조건에 따라서 규칙성이 달라지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는 거야? 1,1 성분이 1,2 성분보다 작으면 어떤 행렬 A, B, C, D가 있었을 때 1,2라고 1,2니까 얘네 둘이 비교하는 거지. 맞아? 1,1 성분이 더 작으면이니까 이런 상황일 때야. 가조건은. 얘를 규칙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지금 누구에다 P를 곱한다 라고 했어? 여기에다가 뒷자리에다가 이렇게 P를 곱해라 라고 한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뒤에다가 P를 곱한 상황은 지금 오른쪽에다가 곱한 거랑 이거랑 똑같은 상황 맞지? 맞아? 그래서 어차피 아까 계산 과정은 했으니까 그냥 스킵하고 얘는 지금 열이 교체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열이 이렇게 교체되면 좌우 대칭 이동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즉 B, D, A, C 이런 식으로 열 교체가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규칙성. 문제에서 만약에 행렬 A, B, C, D가 있었을 때
얘랑 반대로 요 성분이 더 크거나 같은 상황이라면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P를 곱해라 라고 한 거지. 맞아? 그래서 얘는 단순하게 교체 행렬만 곱한 게 아니라 부호도 바꿔줘야 되니까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 되십니까? 그래서 이번 규칙을 이렇게 타고 가면 행렬이 어떻게 바뀌겠냐? 얘들아. 앞에다 곱했으니까 행교체가 일어나겠죠. 즉 위아래가 뒤집히면서 C, D, A, B 이렇게 될 건데 마이너스도 붙여줘야 되니까 요렇게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이렇게 위아래가 바뀔 건데 마이너스를 붙은 상태로 바꿔주세요 라는 생각이 되십니까? 그럼 최초 주어진 게 A1이 얘잖아. A1이 지금 2, 3, 4, 5라고 주어져 있냐? 맞아 아니야? 그럼 여기서 지금 비교를 했을 때 최초 이 녀석이 더 크기 때문에 처음 타고 가야 되는 건 1번 규칙 맞지? 맞습니까? 그럼 1번 규칙은 그냥 좌우 대칭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A2라는 녀석은 어떻게 만들어져? 3, 5, 2, 4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됩니까? 이렇게 뒤집으면 돼. 좌우 반전. 그 다음에 얘가 당연히 크거나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은 2번 규칙 타고 갈 수밖에 없더라 라는 생각이. 그래서 A3이라는 녀석은 위아래로 이제 바꿀 건데 부호를 바꿔서 이동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이동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 맞지 다시. 맞아? 그럼 다시 한번 몇 번 규칙 통해? 1번 규칙 통하는 거 맞지? 그럼 A 4란 녀석을 봤더니 이제 좌우 반전시키면 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해가냐? 그럼 다시 한번 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가는 거 맞지? 됩니까? 그럼 그 다음에 여전히 2번 규칙을 니들이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2번 규칙을 적용시키면 여전히 위아래 뒤집히면서 부호가 바뀌어? 맞아? 위아래 뒤집히면서 부호가 바뀌면 2, 3, 4, 5가 되겠죠. 아까 2, 3, 4, 5 어디서 나타났어? 맨 처음에 나타났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2번 규칙을 타고 가는 순간 다시 뭘로 돌아오더라? A, 5라는 녀석이 A1으로 돌아오더라 라는 생각이. 되십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거 빙글빙글 돌아가는 주기성이 만들어지겠지. 4개. 4개를 주기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행렬이다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식으로 쓰자면 AN 플러스 4가 AN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구하고 싶었던 거는 A의 얼마야? 111인가요? A의 111이니까 이 녀석을 4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나눠주시면 되겠죠. 괜찮나? 그럼 얼마야? 3인가요? A3? 맞아 아니야? 그럼 A3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요 녀석을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야. 됩니까? 그럼 이 녀석이 2, 2 성분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되시죠? 이해가 가지? 무슨 말이야? 안 어려운 것 같아? 할만해? 넘어가도 되냐? 빨리 가 빨리. 지워도 되지? 얘들아? 뭐든 저거까지 달달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교체 행렬이란 녀석이 있다 라는 식으로 말로 니들이 규칙성을 머릿속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그 원리 자체를. 알겠나? 모든 걸 계산으로만 받아들이면 이제 힘들 수 있으니까 밑에 문제는 이따가 보기로 하고 페이지 넘겨서 218페이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 4번 840번은 뭐에서 푸는 거야? 인수분해에서 푸는 거 맞냐? 둘둘 끊어서. 맞아 아니야? 둘둘 끊어서 인수분해 되지 아이들아. 제한된 곱셈 공식 하에서도 인수분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할 것 같아. 난 841번 한번 볼 건데 여전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차 결합 이 단위 행렬에 상수배 꼴일 때 교환법칙 성립한다라는 아이디어 적용해서 손쉽게 좀 해결을 하자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지금 뭐라 했냐면 행렬 A가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행렬 B가 Y, 4, 4 마이너스 Y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에서 여전히 곱셈 공식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AB와 BA가 똑같아질 조건 찾는 거 맞지? 맞아? 주어져 있는 식포면 곱셈 공식 성립하니까 맞아 아니야? 그럼 이거의 조건을 찾을 때 여전히 1차 결합을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여기 있는 성분과 여기 있는 성분을 봤을 때 요거 몇 배 쳐주고 싶어? 그러니까 4배 쳐서 이 녀석이랑 뭐 하고 싶어? 더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지? 그래서 일단 4A 더하기 B를 구해주시면 얘가 1차 결합이더라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4x제곱에 더하기 y 여기로 0으로 세팅됐고 여기도 지금 자동으로 0으로 세팅되지. 그 다음 4-y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대각성분이 얘네끼리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에서 바로 y와 x에 관한 식 얻어낼 수 있는 거 맞아?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니들이 이 항에서 정리만 잘 완료했다라고 생각하면 2차 함수가 하나 나올 텐데 y 이퀄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라는 2차 함수를 얻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지금 곱셈 한 줄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식을 얻어버린다라는 거 느껴집니까? 아이들아 제발 시키는 대로 해. 여튼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요 2차 함수가 나타나는 그래프야 x축과의 교점을 PQ라고 하고 y축과의 교점 R이라고 할 때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해줘 라고 했는데 얘가 현재 우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x축 y축 했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고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맞습니까? 구하고 싶은 건 x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 즉 축의 방정식과 여기와 교점이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요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얘들아, 이차 함수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 그냥 한 방에 계산해야 되냐? 맞아 아니야? 요 간격이 결정하더라 라는 거고, 요 간격이 1이니까 이거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결정해? 아이들아, 최고차항 계수 곱하기 저 간격의 세제곱 되는 거 맞냐? 맞아 아니야?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현재 2니까 얘는 2 곱하기 1의 세제곱하면 암산으로 답을 2라고 구해주셔야 되는 문제야. 알겠습니까? 물론 이 정도는 이제 너무 좌표가 쉬우니까 바로 계산할 수 있기도 한데, 앞에 2차 함수에서 우리 즐거운 추억 쌓았으니까 그런 것들 나왔을 때 반갑다 친구야 하면서 복습하면서 가시라고. 알겠습니까? 이해가지? 다음 이제 842번은 풀이참조로 되어 있을 텐데 답이 이거 문제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여전히 제한된 곱셈 공식 적용하는 거고, 문제에서 a 플러스 b를 양변 제곱해가지고 주어진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일단 답은 최종적으로 6이 나오시면 되는 것 같아. 맞냐? 잘 나왔지 얘들아? 다음에 이제 843번도 마찬가지로 요 1차 결합 이용하면 순식간에 답이 나타나 버린다라는 거 느껴져 아이들아? 이거를 계산으로 푼다라고 생각해봐. 여전히 곱셈 공식 성립하고 있으니까 교환 법칙 성립할 조건 찾는 거 맞지? 맞아 아니야? 그거 성립할 조건 찾는 건데, 문제에서 지금 A라는 행렬이 알파 베타 베타 알파 이렇게 나왔고, B라는 행렬이 알파 베타 3, 4 이렇게 나왔는데 굳이 곱할 필요가 있어? 없지.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그냥 A와 B를 뭐 할 생각하면 돼? 빼줄 생각하면 돼. 그럼 A와 B 빼주면 여기가 0, 0, 베타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4인데 여기 자동으로 0으로 세팅돼야 되니까 얘는 일단 무조건 0이고요. 대각선분끼리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도 얼마야? 0이야. 이해가? 알파는 4, 베타는 3. 암산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식간에 좀 풀어버려라 라는 겁니다. 밑에 있는 844번 같은 거 여전히 인수분해해서 푸는 문제 맞아? 그지? 인수분해 하는 요령 알지? 얘들아, 앞에 곱해져 있는 거 뒤에 곱해져 있는 거 신경 쓰면서 해야 돼. 다음 845번도 근각이수의 관계에 적용하는 문제라 예전에 잘 풀었을 것 같습니다. 맞아 아니야? 다만 역수근 방정식의 두근의 합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머릿속에 있을 거라 믿어. 아이들어. 다음 페이지 846번 학원에서 보고 갔던 문제고, 보고 갔냐? 846번? 아니요. 아닌가? 그거 봐야 되는구나. 그 846번을 보기 전에 너네가 이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 이걸 컨트롤하는 방법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요거는 굳이 내가 전달드리지 않아도 감 좋은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었을 텐데, 내가 어떤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그냥 SA라고 이렇게 기호로 써볼게. 그래도 돼? 그냥 이 글자를 쓰기가 싫어서 이렇게 기호로 써보겠다고? 괜찮냐? 그럼 니들이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겠지만 SA가 정의가 됐을 때 S에다가 행렬의 K배를 한 SKA다 라고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기존 SA에다가 몇 배를 하면 돼? K배를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됩니까? 원래 합에다가 그냥 똑같이 모든 성분의 K배를 하는 거니까 더한 것도 똑같이 K가 묶여져 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야. 경수야? 응? 내가 물어볼게. S에 A 더하기 B라는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줘 라고 하면 어떻게 찢어서 쓰는 거 가능하겠냐? 그치? SA 더하기 SB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죠. 혹은 여기 빼기가 이렇게 돼 있더라도 니들이 이런 식으로 찢어서 그냥 볼 수 있냐? 즉 구체적으로 행렬을 니들이 쓰면서 가지 말고 성분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합끼리만 계산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 이게 마치 시그마의 성질과 유사하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이들아?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 건지 좀 해당 문제를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846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두 2차 정사각형률 AB가 다음 조건 만족시킨대. A 빼기 3B 그 다음에 A 더하기 5 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줘 라고 했는데, A 더하기 3B 그 다음에 A 빼기 5 B라는 행렬이 마이너스 8, 0, 16, 0이다 라고 이렇게 주셨고요. 구하고 싶은 건 A 제곱 마이너스 15 B의 제곱에 성분 합이 3이다 라고 이렇게 줬지. 맞아? 지금 물어보는 것도 이 녀석의 성분 합이야. 주어져 있는 거 이 녀석의 성분 합이야. 그럼 지금 여기 두 번째로 주어져 있는 요 녀석도 굳이 행렬을 데리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냥 이 녀석도 성분 합이 얼마인 행렬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8인 행렬이라고 놓고 가는 게 훨씬 편안할 것 같아. 되나? 그럼 위에 구하고 싶은 거랑 주어진 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부호가 다르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되십니까? 각각을 그냥 전개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최초 주어져 있는 건 A제곱에 A가 먼저 앞에 곱해지는 거니까 더하기 5AB 그다음 마이너스 3BA 그다음 마이너스 15B의 제곱. 이 녀석의 성분 합이 궁금한 거지. 맞아 아니야? 그 다음 얘는 주어져 있는 게 A제곱 A가 먼저 앞에 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5AB 그
다음에 더하기로 바뀌었고 3ba 다음 마이너스 15b 제곱에 성분 합이 지금 8인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되십니까? 다음 추가적으로 주어져 있는 건 a제곱 마이너스 15 b제곱이란 녀석의 성분 합이 얼마인 거 알고 있어? 3인 거 알고 있지. 굳이 기호로 써본다 라고 하면 이 녀석의 성분의 합이 3인 거고 이 녀석의 성분의 합이 8일 때 이 녀석의 성분의 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로. 되십니까? 이해가 가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5b제곱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분의 합이 8 나오려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의 성분의 합이 얼마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돼. 얘가 성분 합이. 이해가 갑니까? 그냥 자유롭게 찢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하고 싶었던 건 현재 여전히 이 녀석 동일하게 들어있는 성분 합 3에다가 여기는 지금 이 녀석을 뭘 바꿨었어? 부호를 바꿨었으니까 마이너스 5를 구해줘 라고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거 맞냐? 이해가 가냐? 즉 성분 합끼리만 그냥 계산해도 무방하더라 라는 거야. 굳이 행렬을 복잡하게 끌고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지.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A, B, C, D 놓고 모든 성분 다 세팅하는 거는 최후의 보루를 하는 거야 항상 얘들아. 웬만하면 그걸 안 하려고 해야 된다고. 알았어? 잘 만들어진 문제일수록 그런 세팅을 안 하게끔 시킵니다. 그래서 주의하면서 가주시자라는 겁니다. 지워도 돼? 다음 이제 넘어가서 847번도 인수분해해서 푸는 문제 맞아? 847번? 안 되는 친구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X, A 앞에 곱해져 있는 거 먼저 인수로 묶어내고 Y, B 곱해져 있는 것도 인수로 묶어내면 인수분해 되는 것 같아? 맞아 아니야? 왼쪽 오른쪽 주의하면서 인수분해만 잘 하시면 됩니다. 난 848번도 이따가 좀 볼게. 여기다 써놔야지. 다음 또 이따가 볼 문제가 850. 얘네 문제는 좀 이따가 보고. 그다음 849번. 잘 풀었냐 얘들아? 응? 행렬 A가 A, B, C D고 행렬 B가 A, B-1, C-1, D-1 이렇게 있었을 때 A 플러스 B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현재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 맞지? 맞아?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게 A제곱 빼기 B제곱이란 행렬이 5, 7, 7, 10 이다 라고 줬을 때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지? 이 문제를 풀 때 오늘 시험 쉽지 않은걸? 문자가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A제곱 열심히 계산하고 B제곱 열심히 계산하네. 빼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야지. 하면 이제 시험이 나락 속에 빠지겠죠. 그지?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행렬에서 곱셈 공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뭐야?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러면 거꾸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문제에서 만약에 주어져 있으면 당연하게도 곱셈 공식 자유롭게 써도 돼, 안 돼? 써도 상관없어. 곱셈 공식 자유롭게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나? 이 문제를 풀 때 A, B랑 BA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복잡하게 제곱을 직접 계산하지 말고 A제곱 빼기 B제곱을 계산하면 니들이 기존에 행렬 이전까지 해서 얘를 보면 무슨 생각해 보자마자 항상? 합차공식 인수분해할 생각부터 하잖아 항상. 그래 안 그래? 응? 이렇게 써도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이해가? 그래서 될 때 안 될 때를 구분해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A 플러스 B를 열심히 계산해 보니까 얘네 둘이 더해주시면 되지.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2A, 2B-1, 그 다음 2C-1, 그 다음에 2D-1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 빼기는 더 쉬워. A 날라가, B 날라가, C 날라가, D 날라가니까 0, 1, 1, 1 이렇게 간단하게 써지는 거 맞아? 이해가 갑니까? 그럼 요 곱셈 해가지고 얘랑 똑같다라는 것만 이용하면 바로 답 나오는 거 맞냐? 이해가 가지? 요렇게 이제 행렬 곱셈 해주시면 여기가 2A 그 다음에 얼마가 되냐? 2A 더하기 2B-1 그 다음에 0, 1이니까 2D-1 그 다음에 2C 더하기 2D-2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네요. 됩니까? 그럼 얘가 5, 얘가 7, 얘가 7, 얘가 12다 이용하면 A, B, C, D 한 방에 그냥 결정되는 것 같아. 되나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문제에서 만약에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전제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그때만큼은 리미트가 풀린다 라고 생각하고 교환법칙 자유자재로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지? 넘어가도 돼? 다음 이제 50번은 이따가 보고 850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두 2차 정사각형률 AB가 AB-BA가 현재 0, 1, 0, 0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라는 행렬은 주어져 있어. 지금 A제곱 B 마이너스 B A의 제곱을 구하시오 라고 줬습니다. 괜찮나? A는 주어져 있어. 뭐라고? 마이너스 5, 3, 0, 8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문제에서 아까 제가 결합법칙 관련된 보충 설명 드릴 때 떠올려줬던 그런 비슷한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 양변에 적당한 행렬을 곱한다는 생각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하고 싶은 걸 보니까 AB 빼기 BA에다가 A제곱 B 마이너스 B A제곱이니까 여기 왼쪽에 뭔가 붙어있는 모습이고 이 녀석 오른쪽에 뭔가 붙어있는 모습이지. 맞아? 근데 한 방에 얘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식에서 양변에 적당한 행렬을 곱할 건데 이 녀석의 왼쪽, 즉 앞에다가 A를 곱했다라고 생각해 볼게. 왜? 얘를 붙여주고 싶은 거니까. 이해가나? 양변에 A를 곱해주는 순간 A 제곱에 B 빼기 A를 붙여줬으니까 여기도 왼쪽에 붙는 거고 A, BA 란 행렬이 현재 A를 붙여줬기 때문에 A 곱하기 010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맞아? 맞아 아니야? 이해가 가냐? 그 다음 또 오른쪽에도 누가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냐면 A가 또 붙어서 A 제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까? 즉 양변에 오른쪽에다가 A를 곱해줄 생각도 해주셔야 된다고. 왼쪽 오른쪽의 곱의 결과가 달라 얘들아. 그럼 양변에 오른쪽에다 A를 곱했다라고 하면 AB 뒤에다가 A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있는 상태에서 A에 제곱이 왔어. 괜찮나? 그럼 지금 행렬 0100에다가 뭘 곱한 결과냐면 A를 곱한 결과야. 이해가? 내가 얻어내고 싶은 건 현재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더해지길 바라지. 그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거 변변 뭐 하면 해결되겠냐? 더해주면 해결되는 거야. 이거 생각할 수 있을까 싶은 거야. 그래서 더해주자라는 겁니다. 더해주면 얘가 알아서 지워지시면서 구하고 싶은 게 얘가 되겠죠. 이해가냐? 그럼 결국 구해주고 싶은 게 얘 아닙니까? 맞아? 그럼 A는 주어져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5, 3, 0 8에다가 0, 1, 0, 0 곱한 거. 그 다음에 거꾸로 0, 1, 0, 0에다가 마이너스 5, 3, 0, 8을 곱한 거. 얘네들이 더해주면 되겠죠. 됩니까? 이 정도 곱셈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곱했을 때 0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5, 그 다음 0, 0이 되겠네.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곱해주면 0, 0이니까 0, 그 다음 0, 8, 그 다음에 0, 0이니까 0, 0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0, 3, 0, 0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 최종적으로. 이해가 가냐? 아이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야. 양변에 적당한 행렬을 곱하겠다라는 생각인데 뭐가 적당하느냐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주어져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붙여줄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알겠나요? 안 어렵죠? 안 어려워. 그래서 저거 안 본 네 문제를 좀 다시 보려고 갈 것 같은데 앞으로 넘기면 837번이거든 얘들아. (837번인데) 문제에서 행렬 A가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2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녀석의 행렬 AN제곱에 성분 중 가장 큰 값을 mn, 가장 작은 수를 스몰 mn 이라고 잡았을 때 얘네들의 차가 9,000보다 커지게 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되십니까? 그럼 AN제곱 여전히 거듭제곱 추정하는 문제인데 내가 왜 이 문제들을 지금 뒤로 따로 뺐냐면 전부 다 지금 뭐에 관련된 문제들이냐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열심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 맞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오늘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요게 지금 각이선 상황이다 라고 니들이 느껴줘야 되는 게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야? 6이지. 얘네 둘이 곱해도 얼마야? 6이지. 이렇게 크로스 곱이 똑같을 때 각이선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렸어? 맞아 아니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떤 2차 정사각행렬 A, B, C, D 라고 나와있는 행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2차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는 거였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에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단위 행렬이 0행렬로 가더라 라는 정리 맞지? 맞아? 다시 요 2차 정사각행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2차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는 거고 가운데 있는 요 1차 함계수가 지금 현재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인 대각성분의 합이야. 대각성분의 합. 그래서 대각성분의 합이 만약에 0으로 떨어지면 이 2차식이 굉장히 간단히 나타나지기 때문에 보자마자 케일리 해밀턴 각이선 상황이다 라고 느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건 AD-BC인데 현재 행렬에서 대각선 이렇게 크로스 방향으로 곱한 거지. 곱해서 뺀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해서 같을 때 즉 크로스 곱이 일치하는 상황에서는 상수항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전히 규칙성이 간단해지더라 라는 생각이었어. 맞습니까? 그래서 가장 각이 서는 상황이 A 플러스 D가 0이었을 때 AD-BC가 0이었을 때 상황으로 만약에
국한을 시켰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0 돼버리니까 얘가 상수 단위 행렬이라서 넘어갔다라고 생생각하면 A의 제곱이 항상 단위 행렬에 상수배라는 규칙성 나타나는 상황이고, 만약에 얘가 0으로 날아가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A의 제곱이 항상 상수배 A가 되는 상황으로 규칙성이 만들어지더라라는 생각이에요. 되십니까? 가장 각이 서는 상황들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 여튼 이 문제에서 케일리 해밀턴 각이 섰다 라고 생각하면 2차식을 작성했을 때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네 둘이 더한 거니까 5A인가? 그 다음 더하기 영행렬이니까 얘가 영행렬로 가는 거 맞지? 됩니까?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 사용하면 바로 A제곱이 5A다 라는 규칙성 뽑아낼 수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양변에 A를 곱했다 라고 생각하면 A의 세제곱이 5A의 제곱이 되면서 다시 꼬리에 꼬리를 물고 5A를 집어넣으면 5의 제곱의 A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거 맞지? 맞아? 마찬가지 느낌으로 진행하면 A의 4제곱은 5의 세제곱 A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나갈 거야. 되십니까? 쭉쭉쭉 가다 보면 A의 N제곱 이란 녀석이 5의 N-1제곱 A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거듭제곱. 뭔 소리인지 알겠냐? 한 방씩 뽑아주자 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A는 내가 알고 있는 행렬이니까 구하고 싶었던 A의 N제곱이라는 녀석이 5의 N제곱 상수배를 3, -6, -1, 2에다가 해주시면 돼. 되십니까? 그럼 어차피 같은 양수 5의 N제곱을 다 분배해줘봤자 최대 최소 관계는 바뀌지 않을 거 아니야. 됩니까? 그럼 최대값은 여기서 등장하고 최소값은 여기서 등장하겠지. 되나?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최대와 최소의 차이니까 얘네들을 뺀 다음에 5의 N제곱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그럼 얘네들이 빼주시면 9니까 구하고 싶었던 이 차이는 9 곱하기 5의 이거 N마 1제곱이지? N마 1제곱이 되시고 얘가 9,000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맞냐?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럼 요거 날라가면서 결론적으로 5의 N마 1제곱이 1000보다 최초로 커지는 상황 찾아줘 라고 했고 5의 4제곱이 625죠? 맞아? 그럼 1제곱 더해주면은 1000보다 커지니까 얘가 5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고 N값은 6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 되십니까? 이해가? 그래서 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덜 했던 이야기. 알겠냐?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가장 각이 서는 상황이 이거 언제 쓰느냐라고 했을 때 언제 씀 도대체?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정도까지 언급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행렬 A에 관한 2차식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2차 관계식을 이용해서 어떤 행렬에 대한 식을 차수를 다운시키는 데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 그런 얘기 드렸던 것 같고, 혹은 이제 방금 본 상황처럼 A의 거듭제곱, N제곱을 추정하는 문제에서 쓰이는데 그 추정하는 문제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느낌이 대각성분의 합이 0이거나 AD-BC가 0일 때인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얘들아 주기성 존재할 때 여기가 가장 메인이거든? 주기성이 존재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던 상황 중에 하나인데 얘들아, 만약에 A의 제곱을 구했는데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나왔다라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단위 행렬. 마치 우리가 X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1 된 상황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 이거 마치 허수 단위 I 문제랑 비슷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랬냐? 맞아 아니야? 이거는 I 문제처럼 다룰 수 있고, 몇 개를 주기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행렬이면 4개를 주기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행렬이야. 4개를 주기로. A의 4제곱이 단위 행렬이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럼 연속된 4개의 합은 0이다. 이런 것도 다 이용할 수 있겠죠. I의 거듭제곱처럼. 이해가 가냐? 그럼 만약에 얘들아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딱 때렸는데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단위 행렬이 0행렬이다 라는 식이 나왔다라고 쳐봐.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떠올라? 오메가 떠오르냐? 마치 우리가 그냥 방정식에서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을 만난 거랑 비슷한 거야. 이해가 갑니까? 이걸 보자마자 양변에 A 마이너스 단위 행렬을 곱해줄 생각을 해야 되고, 보자마자 A의 세제곱이 단위 행렬입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되시나요? 이해가? 즉 몇 개를 주기로 돌아가는 행렬이 될까? 3개를 주기로 돌아가는 행렬이 되겠습니다. 됩니까? 마치 무슨 문제처럼 처리할 수 있어? 오메가 문제처럼 처리할 수 있어. 연속된 3개의 합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나요? 행렬 버전의 오메가 문제. 마찬가지로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때렸는데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단위 행렬이 0행렬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도 여전히 양변에다가 A 플러스 2를 곱했다 라고 생각하면 넘겨가지고 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다 라는 조건 얻을 수 있겠죠. 됩니까? 다시 한번 양변 제곱하면 A의 6제곱이 단위 행렬 만들어지는 상황 나타날 거야.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얘는 몇 개를 주기로 돌아가겠냐? 6개를 주기로 돌아갈 거고, 연속된 6개의 합이 뭐가 될 거야? 0이 될 거야. 이해가냐? 즉 오메가 버전 2의 상황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즉 케일리 해밀턴을 제일 자주 사용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이 자식이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결론으로 등장하면서 보자마자 니들이 주기성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나?
만약에 주기성이 6개에서 등장하는데 이거를 적용하지 못하면은 애들아 6번을 거듭제곱을 계산을 해야 돼. 개빡치잖아요. 캥이랑 곱셈은 한 번 하는 것도 빡치는데. 그래 안 그래? 웬만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써먹어. 1스텝으로 가봐. 어디냐면 211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다 케일리 해밀턴 각이 서는 상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로 들어서 몇 문제만 보고 갈게. 804번 봐봐 얘들아. 804번 문제. 문제에서 A 행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1 나왔고 A n제곱이 단위 행렬이 되는 두 자리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지? 그 거듭제곱해서 간이 행렬 되는 순간 찾아라 라는 건데 니들이 이거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 드느냐 라는 거야. 합이 0. 그치? 대각성분의 합이 0이야? 뭐를 쓰는데 너무 각이 서는 상황이야? 케일리 해밀턴 쓰는 게 너무 각이 서는 상황이야. 괜찮나? 그럼 A제곱에 대각성분 0이니까 1창 없고요. AD-BC 하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얘에서 얘 빼면 1이지. 맞아? 그래서 더하기 단위 행렬이 0 되는 상황. 이해가 갑니까? 그럼 열심히 아까 말씀드렸던 A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 되는 상황 맞냐? 맞아 아니야? 몇 개를 주기로 돌아가는 행렬이라고? 아? 4개를 주기로 돌아가는 행렬이라고. n이 몇의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 중에 두 자리 자연수 중에 제일 큰 거 누구야? 96이다 라고 바로 쓸 수 있지. 되나? 익숙하게 94 되겠냐? 네. 근데 그러면은 서술형 칠 때는 그냥 일일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제곱했더니 얘가 나오더라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 계산 과정까지 뭐 몇 더하기 몇 이런 걸 써야 돼? A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쓰는 거 가능하잖아. 굳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사용했다 이렇게 쓸 필요는 없잖아. 그냥 계산을 빠르게 하는 요령, 복소수 거듭 제곱하는 거랑 똑같아. 알겠냐? 복수평면에서 굳이 그거 언급해가지고 쓸 필요 없지. 그냥 계산했더니 얘가 나온다라고 되면 장땡이라니까? 누가 시비를 걸 거야? 계산을 했다는데. 케일리 해밀턴은 저렇게 대학선으로 더한 게 0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더한 게 같을 때 쓰는 거. 아니야. 그럴 때만 쓰는 건 아니고 그럴 때 아주 각이 서는 거지. 방금 말씀드린 그 오메가 문제랑 비슷한 상황은 그 각이 안 서도 써야 되거든. 예를 들어 말 잘했는데 페이지 넘겨서 너네 2스텝에 864번으로 가봐. 이 문제 한번 봐봐. A가 2,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 구하고 싶은 게 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A에 1028제곱까지 다 더해주세요 라고 했지. 성분 합을 구해줘 라고 했어. 맞아 아니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방금 하연이가 말한 것처럼 대각선의 합도 0이 아니고 둘이 곱해서 똑같지도 않단 말이야. 맞아? 전형적인 각은 아니지만 니들이 앞으로 이렇게 1028제곱까지나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A의 n제곱 관련된 문제가 등장하면 계산하기 싫잖아. 하나씩 노가다 때리기 이전에 한 번쯤은 케일리 해밀턴 때려보고 생각하라고. 알았어? 유리해지는 측면이 많으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케일리 해밀턴 한번 때려볼게. 그럼 A의 제곱, 얘네 둘이 더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얘에서 얘 빼주면 1이지. 더하기 단위 행렬이 얼마야? 영행렬로 가더라 라는 조금 익숙한 식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여기서 무슨 결론 낼 수 있어? 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다 라는 거 바로 내야 되고 6개를 주기로 돌아가는 단위 행렬이. 이해가 갑니까? 그럼 여기서 오메가 문제랑 유사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니들이 생각이 들었으면 연속된 6개의 합이 얼마라고? 0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해가 갑니까? 거듭제곱들에. 그럼 지금 총 몇 개 더하는 거야? 1028개 더하는 거지. 그럼 연속된 6개의 합이 0이니까 얘를 6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 됩니까? 그럼 얘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얼마야? 2잖아 2. 즉 얘를 뒤에서부터 더한다 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지. 허수단위 할 때 이런 얘기 드렸던 것 같아. 맞아 아니야? 뒤에서부터 더했다 라고 하면 쭉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 2개만 남더라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얘네들을 구할 건데 여전히 A제곱에 대한 식은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얘를 이용해서 뭘 할 수도 있다고? 차수를 다운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다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A의 제곱이 A-2다 라는 식도 얻어내는 거잖아. 이해가 갑니까? 저기 있는 A제곱 대신에 A-2를 집어넣으면 얘가 2A- 단위 행렬이 되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되나 안 되나? 그럼 문제에서 여기서 조금 더 기교를 부려보자면 이 녀석의 뭐 구하라 그랬어? 모든 성분의 합 구하라 그랬지. 맞아? 근데 A는 문제에서 알고 있으니까 성분 합 얼마야? 응? A의 모든 성분 합이 얼마냐?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 다 지워지니까. 맞아 아니야? 이거 성분 합만 계산하면 되니까 굳이 쓰지 말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단위 행렬의 성분 합을 얼마라고 쓰면 되겠냐? 2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됩니까?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 2를 빼주시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계산된다라는 거 느껴져? 이해가 가냐? 네.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얘들아. 본인만 몰라가지고 그 시간을 한참 걸려가지고 노가다 때리면 안 되겠죠? 무슨지 알았어? 다시 1스텝으로 돌아가봐.
이제 단위 행렬 포함한 연산들이 나오는데 단위 행렬이 포함되어 있으면 아이들아 A랑 단위 행렬을 곱하든 단위 행렬이랑 A를 곱하든 무조건 자기 자신 튀어나오지. 맞아? 마치 1을 곱한 결과랑 똑같으니까 단위 행렬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교환 법칙 성립해? 성립하지?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교환 법칙 성립하면 곱셈 공식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 거 맞냐? 맞아? 아니야? 예를 들어서 너네 808번 봐봐. 808번. A란 녀석이 x, -2, 2, -y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플러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2냐?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2가 현재 단위 행렬이다 라고 이렇게 줬거든? 두 실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이런 식을 볼 때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전개해야 되는 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단위 행렬이 껴있을 때만큼 뭐가 성립하니까?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이해가? 그냥 이거 자유롭게 a제곱 마이너스 4배 2의 제곱이다 라고 쓰면 되는데 2제곱은 어차피 2랑 똑같지. 됩니까?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얘 이쪽으로 넘겼다 라고 생각하면 a의 제곱이 5배 단위 행렬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2차식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거든. a제곱 마이너스 5배의 단위 행렬이 0행렬이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좀 예민한 포인트를 니들이 좀 여기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행렬이 a, b, c, d란 2차 정사각 행렬일 때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단위 행렬이 0으로 가더라 라는 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지. 얘에서 이 방향으로 가는 건 항상 참인데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이 방향으로 가는 거는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죠. 맞아? 역은 성립하지 않는 거야. 기본적으로 케일리 해밀턴 정리. 뭔 소리냐면 내가 이 2차식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2차식을 만족하는 a가 무조건 a 플러스 여기 있는 1차항 계수가 무조건 여기 있는 a 플러스 d 값이고 여기 있는 이 상수항이 무조건 a-bc 값이라고 확정할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얘를 알고 있을 때 이 2차식을 뽑을 수는 있지만 2차식을 알고 있을 때 이 행렬을 추정할 수는 없는 식인데 다만 니들한테 문제풀이 요령대로 말씀드리자면 제한된 상황에선 여기 성립하거든? 여전히 우리가 아까 1차 겹차랍 쓸 때 안 쓸 때를 구분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단 A라는 행렬이 단위 행렬의 상수배가 아니었을 때 이거일 때는 여기 성립해. 케일리 해밀턴 정리도. 2차식을 먼저 알고 있을 때 이 방향으로 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역성립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까지 너희들이 구사할 수 있으면 좀 편안하게 문제들이 다 풀릴 거거든? 뭔 소리냐면 요 녀석으로 가려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역을 사용하는 거니까 봤을 때 지금 얘가 지금 단위 행렬의 상수배꼴 될 수 있어 없어? A가 될 수 없지. 여기가 지금 0이 아니니까. 이해가 갑니까? 뭔 소린지 알았어? 그래서 여기 그냥 성립한다라고 풀어도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이해가 가냐? 그럼 여기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 썼을 때 A의 제곱이 A의 제곱 마이너스 아니다. 굳이 쓰지 말고 여기서 생각하면 A 플러스 D 값이 0이고 AD 마이너스 BC 값이 마이너스 5다 라고 이렇게 뽑아낼 수 있죠. 맞아? 그럼 저기서 A 플러스 D 값 구해주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Y인가? X 마이너스 Y가 현재 0이다 라고 쓸 수 있고 대각선 길이 크로스해서 곱해주면 마이너스 XY 그 다음 빼는 거니까 플러스 4가 현재 마이너스 5란 결론 맞지? 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니들이 간단하게 X랑 Y는 똑같고 XY는 9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한 방에 계산할 수 있겠더라 라는 생각이야. 경수야 듣고 있냐? 이해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아이들아? 되나요 안 되나요? 여기 언제 성립하는지를 알고 쓰면 우리가 우아하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문제에서는 지금 xy 더한 값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xy는 같은 숫자고 곱했을 때 9니까 3,3이거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거나 둘 중 하나지? 맞아?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은 얘네 둘이 더한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 여기 언제 성립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떠올려 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컨트롤 되면 지금 단위 행렬 관련된 연산자는 무리 없이 다 계산이 될 겁니다. 이해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역성립 조건. 단위 행렬의 상수배가 아닐 때는 성립해. 알겠습니까? 다음 스텝 1에서 마지막 보고 싶은 게 거의 809번인데 얘들아 이제 단위 행렬 포함한 이제 연산 문제들이 결국 메인이 되거든 이 이후부터. 근데 적극적으로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사용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봐. 알겠습니까? 필수적으로 외운다라고 생각하고 A 플러스 B가 0행렬이고 AB가 현재 2배 단위 행렬이다 라고 이렇게 준 상태에서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이 a, b, c, d니까 얘를 구해줘라는 문제 맞지? 맞아?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 얘를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a 플러스 b가 영행렬이다 라는 관계식을 알고 있으니까 b를 굳이 끌고 다닐 필요가 없고 a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항을 할 수가 있어. 이 생각할 수 있겠죠? 마치 a 플러스 b가 연립방 정식을 푸는 느낌이랑 비슷하거든? 즉 내가 b라는 행렬을 마이너스 a라고 쓰는 게 가능하잖아. 됩니까? 그럼 a, b가 2다 라는 거에서 b를 마이너스 a라고 바꿔 쓸 수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이 2배 단위 행렬이다 라는 이런 결론 금방 낼 수 있는 거 맞지? 이해가 갑니까? 그럼 여기서 결국 a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배 단위 행렬이 되십니까? 그럼 구하고 싶었던 게 a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이니까 다시 한번 양변 제곱하면 a의 4제곱이 4 단위 행렬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 맞아? 이해하지? 왜? 2의 제곱이니까 제곱은 그냥 날라가 1이랑 똑같아서. 그럼 a 4제곱은 구했고요. 그럼 b도 4제곱 해주시면 되니까 b의 4제곱은 누구랑 똑같아? a의 4제곱이랑 똑같겠지. 마이너스 a니까. 맞아? 그럼 a의 4제곱은 누구였어? 4? 단위 행렬이 되면서 얘네 둘이 더해주세요 라는 문제였으니까 답은 8 단위 행렬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야. 이해갑니까? 되나 안 되나? 그럼 a, b, c, d 다 더한 성분 합은 16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물론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얘들아 이런 관점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솔루션 두 번째. 지금 이 얘기 기억해 얘들아. a와 b의 1차 결합이 단위 행렬의 상수배 꼴이다 라는 말이랑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말이랑 굉장히 똑같은 말로 처리해도 된다 그랬냐? 맞아 아니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큼은? 맞아 아니야? 지금 보시면 a 플러스 b가 영행렬이지. a 플러스 b란 식 자체가 1차 결합이거든? 영행렬도 애들아 0 곱하기 단위 행렬로 생각해서 단위 행렬의 상수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맞아? 다시 a와 b의 1차 결합이 단위 행렬의 상수배 형태지. 맞아? 다시 1차 결합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단위 행렬의 상수배 꼴이기 때문에 ab랑 ba가 같다라는 생각을 바로 할 수 있고 그럼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뭘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상황이냐면 곱셈 공식을 자유롭게 써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즉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해도 되냐면 그냥 a 플러스 b는 0이고 a, b는 2였을 때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구해줘 라는 그 당식의 연산에서 하던 곱셈 공식 문제다 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곱셈 공식 자유롭게 써도 돼.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되시나요? 그럼 이거 양변 제곱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할 수 있지. 맞아? 그럼 얘 제곱해봤자 영행렬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배에 둘이 곱한 거니까 2 얘를 빼주시면 되겠죠. 됩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4배 2가 될 거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 그럼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이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얘를 양변 제곱하면 되잖아. 맞아? 그럼 16 단위 행렬이 될 거고 빼기 2배에 a제곱 b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죠. 이해하냐? 곱셈 공식 변형이야. 그럼 a제곱 b제곱은 얘를 다시 한번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4, 2가 되겠지. 맞아? 그럼 얘가 4, 2니까 결국 8, 2를 빼는 거라서 결론적으로 8배의 단위 행렬이다 라는 결론은 똑같이 나와. 이해가? 하연아 이해하고 있지? 네. 집중해서 듣고 있어? 선생님 굳이 왜 두 가지로 풉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풀어도 다 쉬운 문제지만 니들이 이 방법으로 풀었을 때 효율적으로 풀리는 상황이 있고 이렇게 접근했을 때 효율적으로 풀리는 상황이 있으니까 둘 다 컨트롤이 돼야 돼. 알겠습니까? 이해가지? 다시 단위 행렬 포함한 연산을 우리가 할 때 일단 단위 행렬이 포함되어 있으면 교환 법칙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긴 하지만 단위 행렬이 아닌 행렬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때 제한적으로 교환 법칙 성립한다면 곱셈 공식 여전히 자유롭게 해도 되더라 라는 생각이 되십니까? 다만 중간중간에 차수 다운시키고 뭔가 거듭제곱 관련된 연산자가 등장하고 있으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꼭 떠올려 주시고 알겠습니까? 이철인 케일리 해밀턴 됩니까? 그 다음 이 녀석이 역성립 조건이 언제 성립하는지도 니들이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과제에서 못 봤던 문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아까 837까지 봤으니까 839번 안 봤거든? 얘들아? 839번? 837 했어 아까 했잖아. 케일리 밀턴 정리할 때. 839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가 1, 1, A A라고 나왔는데 그 다음 가족권에 주어져 있는 거 B에 1, 마이너스 1이 0, 0이다는 니들이 잘 읽었을 것 같아. 이거 B라는 거를 그냥 P, Q, R, S라고 설정하고 직접 곱하기 했다라고 생각하면 곱셈 구조 자체가 얘가 지금 P 빼기 Q, R 빼기 S 이런 구조로 항상 나타나지. 맞아? 그럼 얘가 0, 0 나온다는 소리는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맞아 아니야? 즉 B라는 행렬이 디자인된 모습 자체가 지금 위쪽에 1열에 있는 성분끼리 똑같고 그 다음에 2열에 있는 이 행에 있는 성분끼리 똑같은 요런 구조를 따르는 행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가족권에서. 뭔 소린지 알겠니? 애들아. 여기까지 잘 보시면 되고 문제에서 지금 요 조건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A, B가 2A고 그 다음에 BA는 4B다 라고 줬어. 여전히 그 느낌 기억해? 양변에 적당한 행렬을 곱해가지고 내가 식을 변형할 수 있다라는 느낌? 만약에 여기가 AB가 그냥 A고 BA가 그냥 B다 라고 나오면 내가 그냥 이 정도는 명제 외워라 라고 했던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뭔가 상수가 붙었으니까 니들이 그걸 직접 유도할 줄도 알아야 돼. 됩니까? 그럼 이 녀석의 양변에 A를 곱했다 라고 생각하면 뒤에다가 AB, A란 녀석이 2A 제곱되는 거 맞지? 우측에다가 양변의 오른쪽에 A를 곱했다라는 생각이 됩니까? 그럼 이 짓거리를 왜 한 거야? BA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4B라고 쓸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얘가 4AB가 되니까 4AB면 여기다가 4배 한 거니까 8A다 라고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지지. 얘까지 곱해주면. 되나 안 되나? 그럼 여기서 2A 제곱이 8A다 라는 식 얻어지면서 결론적으로 A의 제곱이 4배 A다 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되시나요? 이해가? 이건 니들이 직접 변형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양변에 똑같이 B를 곱할 거야. 곱하기 오른쪽에다가 B를 곱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BA, B란 녀석이 4B 제곱이 되시고요. 여전히 이 짓거리를 왜 했냐면 AB가 2A인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2A 되십니까? 그럼 이 BA가 되는 건데 BA는 다시 4B가 되는 거니까 4B에다가 2를 곱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B가 되겠습니다. 됩니까? 그럼 4B 제곱이 8B가 됐으니까 결론적으로 B 제곱은 2B가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뽑아내는 데는 양변에 적당한 행렬을 곱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거 이해가 가냐?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어? 되나 안 되나? 그럼 얘를 내가 뽑아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문제를 푼 건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식이 A의 제곱 마이너스 4배 A가 영행렬로 간다라는 이런 식을 알고 있고 굳이 형태 맞췄으면 더하기 0 곱하기 단위 행렬이 영행렬이다 이렇게 써도 되지. 맞아? 그 다음 B도 마찬가지로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 B 더하기 0 곱하기 단위 행렬이 영행렬로 간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 됩니까? 얘를 마치 2차 다항식처럼 인식했다면 내가 뭘 적용하려고 지금 이렇게 썼겠냐? 케일리 해밀턴의 역을 사용하려고. 역을 사용하려고. 지금 A는 단위 행렬 꼴이 아니야. 아니니까 역 성립하지. 맞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단위 행렬 꼴이 되려면 얘네 둘 다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B가 무슨 행렬일 수밖에 없어? 영행렬일 수밖에 없죠. 그럼 B가 영행렬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 B가 영행렬이면은 지금 B가 영행렬이면 A도 무슨 행렬이야? B가 영행렬이면? A도 영행렬이지. A 영행렬일 수 있나?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건 가능한 상황이야. 됩니까? 그런 거 떠올리면서 갈 수 있어야 이제 문제를 편안하게 푼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 헤일리 해밀턴 정리에 여기 성립한단 말은 얘네 둘이 더한 게 4가 나와야 돼. 그지? 그럼 A값 그냥 보자마자 얼마로 구할 수 있어? 3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됩니까? 그 다음 여기에서는 얘네 둘이 더한 네모 더하기 세모가 2 나와야 돼. 맞아? 근데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빼주시면 당연히 0 나오니까 이거 말고는 힌트가 없거든? 괜찮나? 그럼 여기서 지금 결론을 어떻게 낼 수 있냐면 A라는 행렬은 1, 1, 3, 3으로 확정이야. 그 다음 B라는 행렬은 이 네모 더하기 세모의 합이 2로 일정한 구조니까 내가 여기에 성분을 K라고 잡으면 얘도 K가 되고 얘는 E-K, 얘는 E-K 이런 식으로 이제 미지수 하나로 세팅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되나? 미지수 하나 정도는 이제 성분으로 이렇게 적어주자라는 겁니다. 구조만 파악됐으면. 되나요? 근데 구하고 싶었던 게 A 플러스 B야. A와 B라는 행렬 더해볼게. 더해주시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1, O 마이너스 K, O 마이너스 K 이런 구조 만들어져? 그래 안 그래? 구하고 싶었던 건 요 행렬에 1,2 성분하고 2,1 성분의 합을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K가 얼마인지 알 필요 있을까 없을까 이 문제에서? 없어. 얘네 둘이 더해줘봤자 어차피 얘는 날라가실 운명입니다. 합 얼마야? 6이야. 이해가 갑니까? 종합적으로 적용되겠어? 조금 어렵나요? 영행렬이 정확히 뭐예요? 모든 성분이 영인 행렬. 공부를 아예 안 한다는 걸 티를 내시는군요. 집에서 개념 공부 좀 해. 제발. 응? 개념을 모르면 개념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드립다 문제부터 푸니까 뭐가 됩니까? 이거 이해가 가?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익숙하게 이게 그 전형적인 고인물스러운 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니들도 그걸 구사해야 돼. 필연적으로. 시험에서 빠르게 풀려면. 알겠죠? 응? 다만 지금 두 문제를 더 못 봤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니들이 집에 가서 오늘 숙제로 다시 낼 테니까 케일리 해밀턴 정리 역 같은 관계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지? 풀었던 친구들도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활용해서 풀려고 다시 한번 풀어봐. 숙제로 낼 테니까. 그게 낫겠죠? 아이들아. 숙제 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고쟁이 유형 7번 제외하고 모든 문제에다가 스텝 3도 조금만 낼까 싶어. 괜찮죠? 어이씨. 이제 시험을 안 보네요. 응? 시험. 네. 다음 주에 볼 거니까. 다음 주엔 참고로 얘들아 그리고 기말고사 범위로 시험 볼 거야. 고쟁이 좀 숙제가 산발적일 수 있다. 유형 7 제외하고니까 꼼꼼히 잘 체크해.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1은 212페이지 812번까지 212페이지 812번까지고 스텝 2는 유형 7 제외면 어디까지냐? 223페이지까지지. 까지인데 다만 오늘 숙제 분량이었던 848, 850 다시 한번 풀어봐.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떠올리면서 다음 3스텝은 딱 한 페이지만 되겠습니다. 3스텝은 227페이지 딱 한 페이지 4문제는 부담 없을 것 같아. 아직 안 끝났어 태준아. 수학통 이것이 기출이다. 조합 마무리하면 되겠죠? 한 장 남아있고 거기다 넘겨서 행렬 너네가 더 샘플생까지는 부담스럽지 않을 테니까 한 2장 정도만 더 낼게요. 괜찮죠? 주말이니까 207페이지까지. 여기까지 마무리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숙제가 좀 복잡하니까 태준이가 찍어서 보내주면 잘 체크해서 꼼꼼히 안 하는 거 없게끔 해서 만들어봐. 알았지?